네, 녹한다의 코딩 강의입니다. 아두이노 441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카메라 조정을 제가 안 했네. 잠깐만요. 카메라가 너무 바닥을 보고 있다. 조금 이렇게 들어줘야지. 됐네요. 사실 녹한다가 잘생기거나 예쁘거나 이런 게 아니라서요. 요 밑에 나오는 조그만한 제 얼굴을 보는 거는 큰 의미가 없겠지만 그래도 한번 카메라를 조정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441편에서는 새로운 시리즈를 한번 진행을 해볼 건데요. 블링크라는 겁니다. 블링크라고 써요. 요거에 오늘 튜토리얼 편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블링크, 녹한다의 블링크 시리즈에서 가장 뿌리가 되는 1편인데요. 기본적인 내용을 쓸어 담아가지고 초심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 블링크라는 것을 사용을 해볼 수 있을 것인가 한번 거기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거는 스마트폰이 있으셔야 되고요. 스마트폰 아이폰에서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녹한다의 예시에서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으로 타겟을 잡도록 할게요. 그리고 ESP8266 보드가 필요합니다. ESP8266이 들어간 어떤 보드든 상관없을 것 같은데 녹한다가 쓰고 있는 것은 이렇게 검색하시면 돼요. 위모스 D1R1 오픈마켓에서 이렇게 딱 검색하시면 이거하고 똑같은 게 한 대략 6,000원 언저리. 가격은 제가 최근에 안 봐가지고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생각보다 싸지는 않지만 생각보다 그렇다고 비싸지도 않은 중국에서 구입하면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으니까 아무튼 이거 준비해 주시면 되겠고, 스마트폰에다가 블링크 어플을 깔 겁니다. 그리고 ESP8266 안에도 블링크 전용 코드가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서 아주 재미난 일이 벌어지는데요. 이 블링크라는 거의 개념도를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블링크는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외국에서 만들어 놓은 블링크 서버가 있어요. 이건 어차피 외국에서 우리가 공급을 받아서 쓰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얘가 만들어 놓은 플랫폼의 규칙대로 활용을 하면 되는데요. 스마트폰에 만들어 놓은 블링크 앱이 이 블링크 서버하고 연결이 되고 ESP8266도 블링크 서버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이 블링크 서버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 사람들이 사용하는 공용 자산처럼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 스마트폰이 이것이고 내가 제어해야 될 보드가 이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인증 코드라는 것을 활용을 합니다. 오쏘 코드라는 것을 사용을 하는데요. 요거를 서버에 등록함으로 인해서 스마트폰 가지고 ESP8266을 제어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우리가 초심자분들한테 가장 큰 메리트가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가 사물 인터넷 보드 하면서 가장 큰 관심사는 이겁니다. 내가 스마트폰으로 집안에 있는 뭔가를 제어한다. 그거는 사실 관심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 정도는 블루투스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내가 사물 인터넷이라는 거를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언제 어디서나가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게 우리 초심자분들이 생각하는 수준에서는 집 밖에서 내가 원할 때 집 안에 있는 예를 들면 전등을 켠다, TV를 켠다, 에어컨을 켠다,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블링크를 활용을 하게 되면 그게 일단 가능합니다. 블링크 서버가 외국에서 클라우드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스마트폰은 집 밖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요게 이제 집에 있는 그 벽이라고 했을 때 스마트폰은 집 밖에 있어도 되고 얘는 집 안에 있어도 얘를 제어를 할 수가 있고, 집 안에 있으면 당연히 제어가 되는 것이고. 됐죠? 그게 블링크의 가장 큰 메리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그리고 이 블링크 서버를 직접 구현을 해서 설치를 해서 쓸 수도 있는데요. 오픈소스입니다. 블링크 서버 자체를 내가 설치를 해서 쓰겠다. 그렇게 하게 되면 이거는 블링크 서버는 로컬하게 동작하기 때문에 집 밖에서 집 안에 있는 거를 제어할 수는 없지만 내가 나만의 어떤
시스템을 확보하고자 할 때는 직접 설치를 해서 쓰셔도 상관없겠으나 지금 녹한다의 볼링크 예시에서는 이 볼링크 서버를 직접 설치해서 쓰는 형태는 아닌 걸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가 출발점이고요. 자, 일찍 오신 분들 제가 아이디 한번 쓱 훑어보고 다시 하던 말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드 CNC님 제일 일바로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스타골드님 반갑습니다. 스타골드님이면 별금님입니까? 반갑습니다. 태욱킴님 반갑습니다. 동욱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이간식님 반갑습니다. 범주님 반갑습니다. 임동희님 반갑습니다. 눈이 침침하네. 영훈님 반갑습니다. 김영훈님. 아이디 저거 어떻게 읽는 거죠? 파머님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자, 파머님 반갑습니다. 자, 다들 출석 체크 해주시고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오늘은 이제 볼링크 시리즈가 새로 시작이 되는데요. 먼저 녹한다가 좀 조사를 해본 결과 여기서 제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번 녹한다의 시리즈는 녹한다라는 유튜브에 있는 이 인물 자체가 어떤 하나의 꼭다리를 잡으면 그거에 대해서 완벽히 공부를 해서 알려드리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저는 항상 이 시청자분들이나 구독자분들보다 한 발짝 앞서서 출발을 하게 될 건데요. 제가 전체 내용의 한 10% 내지 20% 정도만 살펴보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10% 내지 20%의 내용을 지금 알려드릴 건데요. 아무튼 우리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스타트를 끊어야 되잖아요. 그 스타트를 오늘 이제 끊어드린다 하는 의미고, 스타트가 끊어진 다음에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이제 녹한다가 한 발짝 앞서가는 거고, 이제 보시는 분들이 뒤따라오는 개념으로 가는 건데요. 이게 어느 정도 제가 바운더리는 잡아놨습니다. 간은 한번 다 반 상태인데, 그래서 일단 녹한다의 스타일에 좀 익숙해지셔야 되겠고, 제가 찾아본 바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9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새로 나온 최신 버전이 있는데요. 최신 버전. 볼링크가 두 종류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건 어떤 느낌이냐? 이게 윈도우 7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요거는 윈도우 10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9버전의 기능을 최신 버전에서 윈도우 7에서 돌아가던 프로그램 윈도우 10에서 안 돌아가냐 하면 다 돌아가잖아요. 하위 호환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최신 버전에서 9버전의 내용을 일단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9버전에 있는 내용은 모조리 최신 버전에서 돌아간다. 이게 일단 1번인데, 단 최신 버전에서 최근에 추가된 기능은 9버전에서 동작하지 않는다. 요렇게는 되는데 요렇게는 되지 않는다. 일단 그걸 머릿속에 집어넣어 주시고, 그리고 9버전 대비 최신 버전에는 어떤 독특한 기능들을 많이 집어넣어 놨는데요. 그거 이제 순서대로 한 번씩 보게 될 거고, 그리고 9버전은 새로운 신기능을 업데이트만 해주지 않는다 뿐이지 공식 홈페이지에 가보면 서비스는 계속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비스 오케이. 그럼 얘네들이 9버전이라는 걸 살려두는 데는 큰 의미가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9버전은 9버전 나름대로 1장 1단이 있고, 최신 버전은 최신 버전대로 1장 1단이 있거든요. 얘네들 서로 비교를 해보건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알아본 바에 대해서 조금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거는 컴퓨터로 제가 타이핑을 하면서 설명을 드려보죠. 일단 그 전에 여기 뭔가 반짝반짝 하는 게 있네요. 영훈님이 상병으로 진급하셨다라고 떠있네요. 자, 여기 제가 알람이 뜨도록 해놨거든요. 자, 축하드립니다. 만족스럽네요. 자, 9버전과 최신 버전 한번 비교를 해보죠. 제 머릿속에만 들어있는 건데 이게 잘 꺼내질지 모르겠습니다. 자, 1번 9버전, 2번 신버전. 9버전하고 신버전 다 볼링크라는 바운더리는 다 똑같은데요.
가장 크리티컬한 차이가 있다면 과금 방식입니다. 제 녹한다 예시에서는 무료 범위 안에서만 할 거거든요. 근데 사용하시다가 너무 좋다 그러면 저 결제해가지고 쓰시면 되는데, 저는 무료 테두리 안에서 쓸 겁니다. 얘는 충전식입니다. 얘는 어떤 방식이라고 하면 좋을까? 얘는 그걸 뭐라 하죠? 그 등급식입니다. 등급식. 얘는 9버전 블링크는요. 블링크는 처음에 딱 인스톨을 하게 되면 포인트 2000점을 줍니다. 그리고 내가 사람 눈에 보이는 UI, 어떤 특별한 기능들을 활용을 할 때는 그 UI를 이 2000포인트 내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2000포인트라고 되어 있는 것은 뭔가 이렇게 에너지, 배터리 같은 걸로 표현이 되는 건데요. 내가 쓰는 UI를 삭제를 하게 되면 다시 반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2000이라는 수치는 맥시멈, 내가 어떤 UI를 끌어다 쓰는데 이제 어퍼 바운드가 되는 거고, 내가 UI를 구성한 다음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 전부 다 삭제를 하게 되면 다시 2000점이 되는 겁니다. 2000점에서 다 써가지고 0점이 됐는데 삭제를 하게 되면 다시 포인트로 돌아가는 방식이다. 신버전은 그게 아니에요. 얘는 무료는 무료 범위 안에서만 쓸 수 있고, 등급을 한 개 올리면 그 등급 한 개 올린 범위 안에서 쓸 수 있고, 가장 높은 등급에서는 다 쓸 수 있고, 이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가질 수 있는데요. 이건 또 쓰면서 한번 해보죠. 9버전 같은 경우는 그냥 2000포인트 안에서만 놀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꿔 말하면 블링크가 지원하는 모든 컴포넌트 UI를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UI 사용 가능. 단 좋은 UI는 비싸고 심플한 UI는 싸고, 그런 개념이에요. 좋은 UI를 여러 개 배치를 하기 위해서는 포인트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겠죠. 그럼에도 아주 좋은 UI 몇 개 정도는 2000포인트 안에서 구입을 할 수 있다. 모든 UI를 초심자분들이 체험을 해볼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신버전은 이거는 등급식이라 낮은 등급은 이 전체가 100이라면 요만큼밖에 쓸 수 없습니다. 남은 이만큼은 그 뭔가 다음 등급을 구입을 해야 쓸 수 있기 때문에, 얘가 이만큼 쓸 수 있으면 얘는 이만큼밖에 쓸 수 없는 거죠. 아주 협소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처음에 블링크라는 게 서비스가 딱 되고 나서 제 생각입니다만 이렇게 잘 될 줄 몰랐겠죠. 과금 방식을 이렇게 해놨더니 돈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버전에서는 내가 이제 플랫폼을 제공해 줄 테니까 과금을 많이 해라 하는 형태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버전이 사라지는 버전이 아니다 보니까 9버전 나름대로의 이거는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죠. 신버전에서 쓸 수 없는 UI를 9버전에서는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9버전은 그 새로운 계정을 현재 받고 있지는 않아요. 새로 계정을 등록할 수는 없는데 페이스북 아이디로 로그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 아이디를 먼저 만든 다음에 페이스북 아이디로 9버전에 로그인하게 되면 사용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활용함에 있어서 9버전이 좋을 것 같으면 9버전을 쓸 거고, 신버전이 좋을 것 같으면 신버전을 쓸 겁니다. 됐죠? 이거 중요해요. 모든 UI 사용 가능하고 얘는 일부만 사용 가능하더라 하는 거 머릿속에 집어넣어 주시고, 그 다음 또 크리티컬한 9버전 대비 신버전에 아주 굉장한 기능이 있는데요. 9버전 같은 경우는 등록을 해두고 쓰는 겁니다. 나중에 조금 있다가 그 절차를 보시게 될 건데, 우리가 이 사물인터넷 보드에다가요, 얘가 스마트폰하고 연결해야 될 인증키 2번, 사물인터넷이니까 얘가 집안에 있는 와이파이 공유기하고 연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와이파이 공유기 아이디 비밀번호, 이 두 개를 미리 아두이노 소스 코드에
대입을 해가지고 컴퓨터 가지고 코드를 집어넣어줘야 스마트폰하고 이렇게 제어가 되는 방식입니다. 근데 신버전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다가 매니지먼트하는 기본 빈 껍데기 코드만 집어넣습니다. 뭔가 아무것도 손 안 대도 돼요. 그냥 코드 하나 밀어 넣습니다. 그러면 얘가 처음에 AP 모드로 동작을 합니다. AP 모드. 여기서 AP 모드란 액세스 포인트 모드라고 그러는데요. 얘가 와이파이 062하고 연결되지 않고 자기 자체가 와이파이 062처럼 동작하는 겁니다. 왜냐? 와이파이 062하고 연결하려고 해도 아이디 비밀번호가 지금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와이파이 062하고 연결을 못하는 거죠. 이 AP 모드일 때는 스마트폰 가지고 접속을 할 수가 있어요. 폰으로 와이파이 목록 검색하실 줄 아시죠? 검색을 딱 하게 되면 요 녀석의 아이디가 요 스마트폰에 검색이 됩니다. 요렇게 안 해도 되고 스마트폰에 블링크 어플리케이션 있잖아요. 거기서 새로운 디바이스 추가하기를 딱 누르면 AP 모드로 동작하는 블링크 어플리케이션이 코드가 들어가 있는 이 ESP8266이 이거는 근거리에 있어야 되겠죠. 와이파이 커버리지 안에 있을 경우에 이 목록이 여기다가 뜹니다. 그 녀석을 딱 누르게 되면 스마트폰에서 바로 연결해야 될 IP061을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디바이스 등록하는 절차를 쭉쭉쭉쭉쭉 진행을 하게 되면 이 사물인터넷 보드가 스마트폰하고 자동적으로 연결되도록 그렇게 스마트폰만 가지고 컨트롤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신버전만의 독창적인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9버전은 소스 코드에다가 이 녀석이 설정해야 될 어떤 내용들을 모조리 다 기입을 해서 집어넣어줘야 되고 얘는 하나의 마스터 파일만 집어넣어주고 나머지 설정은 스마트폰에 연결해서 하는 방식이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나중에 어떤 파급력을 가지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제가 컨트롤을 해야 되는 사물인터넷 보드가 4개잖아요. 그러면 얘는 저 춘천에 있는 그 와이파이 061에 연결이 돼야 되고 얘는 강원도에 연결이 돼야 되고 얘는 경상도에 있는 거에 연결해야 되고 얘는 제주도에 있는 그 어떤 임의의 와이파이 062와 연결하게 된다면 얘네들 소스 코드가 전부 다 다르겠죠? 디바이스마다 소스 코드가 다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 이런 디바이스가 100만 개다. 그럼 소스 코드도 100만 종류가 되겠죠? 그러나 신버전에서 사용하는 방식대로 하면 소스 코드는 1개입니다. 소스 코드는 1개고 모든 디바이스들이 이 소스 코드를 전부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 다음 스마트폰 가지고 하나하나 설정해두고 쓰면 되니까 소스 코드는 1개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 소스 코드 1개만 매니지먼트 하면 나머지는 알아서 따라오도록 된다. 그런 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라고 볼 수 있나? 마지막 신버전 대비 9버전 대비 신버전의 가장 좋은 특징이라고 한다면 OTA가 가능합니다. 온에어 뭐시기인데요. 이게 뭐냐면 무선으로 코드를 업로드하는 겁니다. 업로드. 우리 요거 아두이노에 소프트웨어 업로드할 때 컴퓨터와 USB로 연결한 다음에 프로그램 업로드 하잖아요. 그 작업을 블링크 플랫폼 안에서 할 수 있다는 말인데요. 얘네 두 개를 블링크로 연결을 합니다. 블링크로 연결을 해요. 신버전에서는 얘네 두 개를 블링크로 딱 연결한 다음에 저 클라우드 플랫폼에 저 스마트폰 이 디바이스 선택하고 내가 만든 소프트웨어를 저 딜리버리 하겠다고 선택해 놓으면 코드가 이쪽으로 자동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그거 이따가 한번 시연해 볼 건데요. 예를 들어 그게 가능하면 이게 됩니다. 자, 1번 보드는 강원도에 있고 2번 보드는 제주도에 있고 3번 보드는 저 경상도에 있습니다. 얘네들 전부 다 버전이 0.1이라고 한번 해보죠. 자, 0.2 버전이 출시가 됐습니다. 이거 강원도에 있는 그 설치해 놓은 데 가가지고 컴퓨터로 USB 연결해가지고 코드 업로드 해주고 이렇게 한다. 그 다음 제주도에 가고 경상도에 가고 이러면 상당히 불편하잖아요. 얘네들 다 블링크 플랫폼에 등록이 돼 있으니까 여기 디바이스 목록을 가지고 와서 내가 업데이트하고자 하는 디바이스에다가
0.2 버전 코드를 등록해주게 되면 자동적으로 코드가 업로드되도록, 업로드해서 재부팅해서 실행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신버전만의 기능인데요.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녹한다의 소감으로는 약간 과금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신버전이 약간 진화가 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금 유도가 있다. 등급제이기 때문에 과금이 안 되게 되면 기능이 매우 제약이 되는데요. 그래도 프리, 무료 범위 안에서만 한번 제가 이런 기능들을 막 제안을 드려볼 거고, 하다가 9버전이 더 메리트가 있을 것 같다 하면 9버전도 때때로 한번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버전도 계속 서비스가 된다고 하기에 9버전이 차츰차츰 일몰되고 새로운 버전이 그 영역을 계속 이렇게 확장해 나간다면 우리가 9버전을 전혀 볼 필요가 없죠. 그러나 9버전도 앞으로 계속 서비스 할 거다라고 홈페이지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9버전 먼저 해보고 신버전 해보고 간단한 거 제어해보고 요런 수순으로 오늘 튜토리얼 편에 알맹이를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힘드네요. 꿈꾸는 대로님 반갑습니다. 자작나무님 반갑습니다. 마루두님 반갑습니다. 그 다음 됐네요. 자 이제 다 읽어드렸고, 무선 업로드 궁금하시죠? 9버전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블링크의 출발점은 어플리케이션을 스마트폰에 설치하는 걸로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자, 앱스토어로 가셔가지고 자 블링크라고 딱 검색을 해가지고 딱 보시면 자 블링크 레거시라고 된 거 보이죠? 위쪽에 이게 9버전입니다. 9버전 클라이언트고 아래쪽에 블링크 IoT라고 된 거 있습니다. 이게 신버전이에요. 9버전하고 신버전 두 개 다 인스톨을 합니다. 저는 인스톨 다 해놨어요. 자, 다시 블링크 레거시가 9버전, 블링크 IoT가 신버전입니다. 자, 인스톨 딱 해주시고, 딱 해주시면 요렇게 아이콘이 딱 생기죠? 블링크 IoT, 블링크, 처음에는 요 블링크부터 출발할 거예요. 저는 요거 등록을 해놨는데요. 처음에 딱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켜면 이런 화면이 나올 겁니다. 제가 캡처를 해놨는데요. 요런 화면이 나올 거예요. 캡처 해놓은 겁니다. 9버전, 현재 9버전의 아쉬운 점은 새로 아이디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페이스북은 우리가 회원가입할 수 있잖아요. 얼른 페이스북 가가지고 아이디를 하나 만든 다음에 스마트폰으로 그 페이스북 로그인을 합니다. 그리고 로그인 위드 페이스북이라는 이 버튼을 딱 누르게 되면 현재 이 스마트폰이 페이스북에 로그인이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자동이라기보다는 아마 동의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거 물어볼 겁니다. 페이스북에 있는 정보 가지고 로그인을 할 거냐 말 거냐 요거 딱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이메일이 하나 보내질 건데요. 제가 절차를 모두 다 캡처를 못 해놨는데요. 여기까지 딱 하게 되면 아마 순서가 어떻게 되더라? 아마 페이스북 아이디 만든 그 계정 쪽으로 맞나요? 아마 맞을 겁니다. 페이스북 아이디도 이메일로 아마 등록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페이스북 아이디의 이메일 쪽으로 메일이 하나 보내졌다. 이렇게 이제 할 거거든요. 그 메일을 싹 가보시면 스마트폰하고 ESP8266하고 아까 전에 공유한다는 그 인증 코드가 들어있는데요. 인증 코드라는 거는 그냥 영어와 숫자와 그 알파벳하고 숫자가 복잡하게 이렇게 비밀번호처럼 만들어 놔진 것이고, 그거는 프라이빗하게 써야 됩니다. 그게 공개가 되는 순간 나의 어플리케이션은 다른 사람이 조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프라이빗하게 써야 되겠죠. 그거를 제가 캡처를 해놨는데 제가 패스워드가 공개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다 캡처로 대체를 했거든요. 아이고 어디 갔냐? 블링크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 자, 요런 메일이 하나 올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게 가려놓은 거 있죠? 오쏘 토큰이라 해가지고 랄랄랄랄랄라 아주 복잡한 긴 문자열이 하나 있는데요. 요거를 컨트롤 C, 전체를 컨트롤 C 해가지고 일단 메모장에다가 딱 붙여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일단 스마트폰 쪽은 끝난 거예요. 아두이노 개발 툴을 열어서 아두이노 개발 툴을 사물 인터넷 보드 개발 환경에 먼저 맞춰 주셔야 되는데요. 자, 지금 만약에 ESP8266을 컴퓨터에 연결을 했다. 툴 눌렀을 때 지금 녹한다가 보고 있는 화면하고 다르다. 잠깐만. ESP32로 돼 있네요. 자, ESP8266에 위모스 D1 아론. 지금 녹한다가 펼쳐놓은 화면하고 뭔가 다르다 하시는 분들은 사물 인터넷 보드 개발 환경이 설정이 안 된 것이니까요. 지금 스트리밍 되고 있는 영상 본문에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요거를 설정할 수 있는 영상을 따로 편집을 해둔 게 있거든요. 그거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세팅해 주시고 라이브러리를 하나 설치하셔야 돼요. 스케치, 라이브러리 포함하기, 라이브러리 관리 순서로 딱 갑니다. 그래도 9버전도 사용은 할 줄 알아야 되겠죠. 여기다가 블링크라고 치는데 BLYNK입니다. 블링크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블링크가 아니에요. 그러면 1.0.1 버전 제일 위에 나오는 거 요거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녹한다는 설치해놨고, 자, 그러면 파일 예제 어디 있냐? 블링크. 여기 있죠? 블링크에 요 예제를 기본으로 하시면 됩니다. 보드 와이파이 안에 ESP8266 스탠드 얼론이라고 되어 있는 이 코드를 일단 9버전의 메인 코드로 활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요거 가지고 와서 딱 붙여놓고 저 위에서부터 쭉 훑어봅니다. 요런 거 필요 없는 거 좀 지우고, 템플릿 ID라고 된 것은 제가 9버전의 클라우드가 지원이 되는지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클라우드와 연결을 하기 위해서는 요 템플릿 ID라는 게 필요합니다. 일단 용어 정리를 하나 하자면 요 블링크라는 월드에서 전체 그 템플릿이라는 게 하나의 프로젝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템플릿 안에 디바이스가 추가가 되는 방식. 이 디바이스 하나하나가 ESP8266 한 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템플릿이 제가 스마트 홈이라는 걸 구현을 한다, 내 집에 있는 뭔가를 구현한다 해서 템플릿 이름을 스마트 홈이라고 해두었다면 1번 사물 인터넷 보드는 뭐 주방에 있는 어떤 전등이라든지 뭐 전원 같은 거를 컨트롤하는 거다. 이거는 1번 방, 2번 방, 3번 방을 전담하는 보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러 개 보드를 꾸러미로 묶을 수 있는 게 템플릿이고, 이 템플릿 아이디가 있어야 클라우드에서 얘네들을 컨트롤할 수가 있다. 일단 개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스마트폰과 보드, 뭔가 1대1로 제어를 하는 개념이라면 저 템플릿 아이디라는 게 필요 없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앞에 주석이 되어 있는 거 보인다, 그죠? 기본적으로는 필요가 없다. 그런데 신버전에서는 반드시 템플릿 아이디를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의하시고, 여기 잘 보시면 어쏘 토큰이라고 된 거하고 아이디 비밀번호 집어넣는 데가 있죠. 아이디 비밀번호는 와이파이 공유기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말합니다. 자, 여기는 내가 연결해야 할 인터넷 공유기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여기다가 블링크 가입하실 적에 아이디 비밀번호 적어 넣는 게 아니고 연결해야 될 인터넷 공유기 아이디 비밀번호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딱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아이디 비밀번호다. 블링크 아이디 비밀번호를 적는 겁니다. 그러면서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되겠죠. 자, 녹한다는 이렇게 돼 있고, 요 오쏘 토큰은 공개가 되면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컨트롤 C 하면 바로 공개가 되는 거잖아요. 제가
헤더 파일로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녹한다는 어떤 방식을 취할 거냐? 어디 있지? 아, 여기 있네. 녹한다 블링크.h라는 걸 하나 만들어 놨거든요. 얘를 지금 작업 중인 프로젝트에다가 던져놓고 얘를 프로젝트에 인클로드해서 쓸 겁니다. 여기다가 샵 인클로드. 지금 이거는 제가 나중에 예제 코드를 업로드 할 때는 저거 지우고 업로드 할 거예요. 그리고 좀 이해하기 쉬우라고 자, 주석도 좀 달아보죠. 녹한다만의 코드로. 이거는 클라우드와 연계할 경우 기입하는데 간단하게 쓸 때는 필요 없음. 9버전에서는 안 쓰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다가 인증키 집어넣기. 녹한다는 저 헤더 파일 안에 얘가 선언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거 지우고 요거 주석 풀어서 다시 업로드 해 드릴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드 간단하잖아요. 요게 답니다. 요 코드를 ESP8266에 집어넣습니다. 영원히 사용할 어떤 시스템이라면 저게 공개가 되면 좀 애매하겠죠. 다시 해야 되니까. 녹한다는 스트리밍을 하기 때문에 만에 하나 지금 하고 있는데 누가 갖다 쓰면 막 방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니까 조금 보시기 불편하더라도 요 방식을 좀 이해를 해주세요. 자, 따따따따따 이렇게 올라가다가 요래 해놓고 시리얼 모니터를 딱 열어보시면 뭐가 하나 툭 튀어나올 겁니다. 일단 인터넷 공유기 연결된 다음에 아닌가? 이 튀어나오지 않나요? 자, 다시 리셋. 이미 튀어나왔나 보네요. 팝콘. 맞는데. 아, 보레이트가 9600으로 돼 있네요. 함정이죠. 자, 9600 맞추고 리셋. 자, 됐죠? 여기까지 해두고 아래쪽에 잘 보시면 connecting blinkcloud.com 해가지고 ready라고 돼 있으면 ESP8266이 외국에 있다는 그 블링크 서버하고 이제 연결이 된 겁니다. 요렇게 요 메시지가 안 뜨고 뭐 에러가 났다 뭐 이렇게 돼 있으면 뭐 인증키가 틀렸든지 아니면 062 아이디 비밀번호가 틀렸든지 뭐 둘 중에 하나겠죠. 요렇게 딱 유지를 해주시고 이제 스마트폰으로 갑니다. 저까지 딱 해놨고 처음에 셋업하는 게 좀 초심자분들이 애매해서 그렇지 한번 스타트가 끊어진 다음부터는 상당히 간단하게 구현이 되어 있으니까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자, 일단 실행해야 될 그 어플리케이션은 9버전이죠. 블링크 IoT가 아니라 요거 요놈 딱 실행합니다. 그리고 녹한다는 일단 저 초기 상태로 좀 만들어 둘게요. 잠깐만요.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겠나. 이거 일단 지우고 처음에는 당연히 뭐 아무것도 없겠죠. 제가 좀 익숙하지가 않아 가지고 자, 요렇게 아마 나올 겁니다. 이 뉴 프로젝트를 눌러야 그게 인증키가 나오는구나. 죄송합니다. 자, 제가 지워버렸는데 인증키 다시 받아야 되겠네요. 자, 처음 앱을 딱 실행시키면 이렇게 비어 있는데 뉴 프로젝트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뉴 프로젝트 딱 눌러줍니다.
사용하는 보드는 ESP8266 해주시고, 프로젝트 이름은 녹한다라고 한번 해보죠. 녹탄다가 아니고 녹한다. 그리고 뭐 별 생각 없이 아래쪽에 요 크리에이트라고 잠깐 초점이 왜 이래 안 맞지? 화면이 잘 안 보이네요. 이제 폰이 꾸져서 그런가? 자, 아무튼 요 밑에 크리에이트 버튼이 있거든요.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 토큰을 등록해 놓은 메일로 발송했다라고 나오죠. 오케이 누른 상태에서 요대로 요게 이제 블링크 하나의 워크스페이스가 되는 거고요. 제가 아까 전에 그렇게 되면 메일 주소로 그 인증키가 발송이 된다라고 했죠. 지금 제가 인증키가 변경이 됐으니까 인증키 바꾸는 작업을 제가 잠깐 하고 다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증키 제가 그렇게 되니까 요 잘 보시면 valid auth token이라고 나온다 그죠? 방금 원래 제가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고 보낸 토큰이 있었는데 그거를 제가 조금 전에 지워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토큰은 이제 서버에서는 차단이 된 거죠. 그 토큰은 이제 못 쓰는 토큰이다. 안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토큰은 비밀스럽게 바꾸는 작업을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코드도 새로 넣어야 되겠네요. 됐고, 자, 코드 집어넣어 놓고, 자, 코드 새로 넣고 있습니다. 자, 프로젝트 만드는 거 보셨죠? 스마트폰 쪽에 뉴 프로젝트 해가지고 ESP8266 선택해주고, 그때 가입할 적에 등록해놨던 메일 주소로 날라간 인증키를 ESP8266 코드 안에 대입을 해주면 된다. 자, 레디라고 떴죠?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출발점인데요. 이걸 어떤 방식으로 제가 예제를 만들면 될지 조금 애매한데요. GPIO부터 한번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자, 깨끗한 화면에 제가 컴포넌트 등록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이건데 잠깐만요. 왜 이렇게 안 보이지? 화면을 너무 밝게 해놔서 그렇나? 이제 좀 화면 조정하는 시간을 좀 가지겠습니다. 잠깐만요. 화면을 좀 어둡게 하면 잘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게 좀 더 낫죠? 그럼 여기서 우측 상단에 여기 더하기 버튼을 딱 누르면 쓸 수 있는 컴포넌트들이 쭉 나오는데요. 여기 위에 보면 2000이라고 된 숫자 보이죠? 그리고 이 UI들 아래쪽에 보시면 숫자가 다 적혀 있습니다. 이것들을 하나 쓰려면 200원이 들어가고 너가 가지고 있는 돈은 2000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필요하면 충전을 해서 쓰라 이 말이죠. 그리고 나는 이 동그란 버튼이 마음에 든다. 딱 누르시고 여기 이제 추가가 되잖아요. 얘를 원하는 위치에 딱 두게 되고 두고 다시 가보시면 1800, 200원이 줄었다 그죠? 나 버튼이 한 개 더 필요하다. 하나 더 만드는 겁니다. 그럼 두 개니까 당연히 400원이 써졌겠죠? 400이까지입니다. 그런데 나 이거 생각해보니까 필요 없다. 위 올려서 이렇게 쓰레기통에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2000이 추가가 되는 거 보이죠? 아, 그러면 저 2000이라는 포인트 안에서 내가 원하는 거 쭉 배치해가지고 테스트해보고 사용했다가 또 필요 없어지면 싹 다 지우고 새로 가지고 와서 또 만들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먼저 첫 번째 예제는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버튼을 하나 여기다가 딱 배치를 해두고 GPIO를 뒤에 하겠습니다. 순서상 그 버추어 포트부터 먼저 할 건데요.
요 블링크 월드에서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제어를 할 수가 있어요. 1번 GPIO, 그 다음 두 번째는 버추어 포트라는 건데요. GPIO는 ESP8266에 있는 디지털 핀에다가 뭔가 액션을 주는 방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얘는 디지털 핀이 0번, 1번 빼고 0번, 1번은 통신 핀이니까 2번부터 중복되는 거를 다 빼고 나면 10번까지 있거든요. 2번부터 10번까지 디지털 핀을 가지고 있고 아날로그 0번 핀이 하나 있습니다. 요 핀을 직접 스마트폰 가지고 디지털 핀은 디지털적으로 제어하고 그리고 PWM 기능을 이용해서 아날로그 라이트를 하거나 아니면 아날로그 입력 핀에서 아날로그 값을 읽어드리는 그런 작업들을 다이렉트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 버추어 포트라고 된 것은 가상의 핀을 만드는 겁니다. ESP8266이 가지고 있지 않은, 전혀 얘는 모르는 버추어 0번 핀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내가 원하는 디지털 신호 같은 거를 실어서 보내주는 겁니다. 마치 폰하고 ESP8266하고 주고받는 저 비밀스러운 편지 같은 거죠. 예를 들어 그 가상 핀은 0번부터 255까지 만들 수 있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총 256개의 버추어 핀이 있는데 우리 아두이노에서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하나의 변수가 총 256개 만들 수 있고, 이 변수에 담을 수 있는 값은 숫자, 디지털 값, 숫자, 문자열, 일단 그 정도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ESP8266에서 스마트폰 쪽으로 뭔가 전송을 해주고 싶다. GPIO는 핀 자체를 핸들링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쓰시는 거고, 버추어 핀 0번에다가 마치 문자열 변수 쓰듯이 버추어 0번 핀에다가 ESP8266에서 보내고자 하는 데이터를 실어가지고 이쪽으로 보내게 되면 버추어 0번 핀이라는 걸 서로 쉐어를 하게 되면 이쪽에서 보낸 게 이쪽으로 도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제는 어떻게 만들어 볼 거냐면 가상 핀, 버추어 0번 핀을 만들 겁니다. 그리고 이 버추어 0번 핀이 연결된 UI 컴포넌트는 버튼으로 하겠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버추어 0번 핀에다가 녹한다 포에버라고 하는 텍스트를 담아서 이쪽으로 전송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죠. 얘가 누른 거를 이쪽으로 전송을 해가지고 저 ESP8266에 있는 시리얼 모니터에다가 한번 출력을 해보는 거죠. 재밌겠죠? 범주님 200원은 어디다 쓰셨나요? 바탕화면 위젯 만들면 그거는 복구가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영구적으로 소멸되는 포인트라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자, 다시 이어나가 보죠. 조금 전에 버튼 가지고 왔잖아요. 이거는 제가 쓰는 스마트폰인데 왜 이렇게 초점이 안 맞고 구리지? 자, 이 버튼 누르고 딱 이거 눌러줍니다. 그러면 핀 나온다 그죠? 여기서 요 핀이라고 된 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ESP8266이 보유하고 있는 GPIO 핀을 말하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버추어라고 된 게 있습니다. 버추어 VO라고 된 거를 세팅을 할게요. 자, OK 눌러줍니다. 그리고 나서 저도 이거 사용 방법이 좀 익숙하지는 않은데 푸시. 잠깐만요. 이거 이렇게 쓰는 게 아닌가? 라벨. 이렇게 하면 0101 날아가는 거죠. 텍스트를 실어 담으려면 뭐가 좋을까? 그냥 가장 전통적인 예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 하려고 했던, 아까 나중에 한다고 했던 GPIO부터 그냥 한번 하고 시작을 해보죠. 자, 버추어 0 하지 말고, 좀 제가 혼란을 드렸네요. 자, 디지털에 GPIO 번호를 여기서 선택할 건데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선택하는 GPIO 번호 있잖아요. 그게, 우리 사물인터넷 보드에서 말하는 그 번호하고 다릅니다. 이 보드에 잘 보시면 번호가 쭉 적혀 있거든요.
0번, 1번, 2번, 3번, 4번 땡땡땡땡땡 해가지고 13번까지 있고요. 그 다음 아날로그 0번 핀 이렇게 있는데요. 요거 번호 아닙니다. 보드 뒷면을 딱 뒤집어 가지고 보시면, 뒷면을 딱 보시면 GPIO 번호가 여기 별도로 나와 있다 그죠? 그게 0번 1번하고는 다르죠. GPIO 3번 1번 16번 막 순서가 뒤죽박죽이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핀에 뭔가 LED 같은 게 부착이 돼 있는데 그 녀석을 그 자리에 있는 거를 제어한다면 요 뒤쪽에 있는 GPIO 번호를 확인을 해가지고 그 핀을 지칭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 어디 연결할 거냐면 앞면을 봤을 때 디지털 3번이라고 된 핀, D3이라고 된 핀인데 이거 뒷면을 보면 몇이지? 이렇게 쭉 가보면 GPIO 5번이라고 돼 있네요. 그러니까 GPIO 5번에다가 그 기능을 연결해주면 되겠죠? 자, 먼저 요 D3번 핀에다가 LED를 하나 연결할 거예요. 요게 가장 간단한 예제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버추어 핀부터 하려고 했던 것은 모모한 도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LED 혹시나 지금은 기본편이기 때문에 연결 잘 못하겠으신 분들은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LED 딱 있으면 다리가 긴 쪽이 있고 짧은 쪽이 있죠. 짧은 쪽에다가 220에서 330ohm짜리 저항을 타세요. 그리고 여기 다리가 긴 핀을 사물 인터넷 보드의 D3번 핀에다 연결하고 이 반대쪽 다리를 GND라고 써져 있는 핀 아무데나 그냥 꽂아주시면 됩니다. 요 놈이 LED인 거예요. 신버전은 사용 안 하신 분들이 좀 있어 보이네. 블링크라는 거를 접해 보시긴 했지만 신버전은 안 쓰신 분들이 있으니 조금 있다가 흥미진진한 것을 보실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딱 꽂아줍니다. 그런 다음 아두이노 코드는 아무것도 변화 줄 게 없어요. 블링크 자체로 그게 다 해결이 되는데요. 해보죠. 아까 제가 GPIO 5번이라고 했죠? 디지털의 GPIO 5번을 초이스를 해주고 어차피 디지털 핀이니까 끄고 켜는 거잖아요. 잠깐만, 스위치라고 해야 되나? 일단 저도 좀 익숙하진 않거든요. 기본 기능으로 해두고 여기 뒤로 가기를 딱 눌러줍니다. 그러면 GP5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서 위에 있는 삼각형, 이거는 지금 에디트 하는 거예요. 내가 사용할 기능 UI를 여기다가 프로젝트에 추가를 하고 그 UI에다가 기능을 부여하는, 마치 소스 코드를 구현을 하는 화면이고, 다 완료된 다음 우측 상단의 세모를 누르게 되면 여기 이 부분이 이제 눌렀을 때 뭔가 실행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 잘 보시면 제가 푸시 옵션으로 해놨는데 이 누르면 이 뭔가 반짝반짝 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에디트 하는 데로 가가지고 얘를 딱 누르고 푸시 말고 스위치로 해줍니다. 푸시라는 것은 0 또는 1이라는 값을 0, 1이라는 값을 순간적으로 이렇게 딱 펄스처럼 보내주는 것 같고요. 스위치는 0이면 0. 우리 목욕탕이래. 화장실 가면 전등 켠다, 전등 끈다 할 때 그게 스위치라고 하잖아요. 켰으면 켜진 거고 껐으면 켜진 거고. 스위치 선택하시고 다 됐으면 세모 딱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요 LED를 제어할 수 있는 하나의 버튼이 되는 거죠. 이게 제 생각에 블링크 1호 예제로 잡으면 될 것 같은데요. 블링크 자체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만들어 놓은 이 블링크 프로젝트 있잖아요. 요거를 제가 계속 갈아엎으면서 공유를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프로젝트 자체가 소스 코드로 전환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과정을, 블링크 쪽은 제가 하는 과정을 그대로 답습하시고, 단 보드 쪽에 들어가는 코드는 제가 별도로 저장을 해서 업로드 해드릴 테니까
ESP8266의 코드만 정확히 집어넣으신다면 요렇게 다음번부터는 코드 업데이트를 하지 않더라도 요렇게 GPIO를 다이렉트로 제어할 수 있는 거죠. 재밌죠? 그럼 지금 이 관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얘네들 두 개가 가까이 있어가지고 마치 얘가 얘를 근거리에서 제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중간에 클라우드가 끼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볼링크 클라우드. 그럼 이 클라우드는 뭐 외국에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스마트폰이 전송한 데이터가 외국 쪽 클라우드 서버 쪽으로 갔다가 그 다음 거기서 다시 이쪽으로 오니까 내가 보낸 신호가 세계 일주를 한번 하고 다시 돌아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LED가 집 밖에서 내가 이 LED를 켰다 껐다 할 수가 있다. 됐죠? 1번 예제. 아두이노 쪽 코드만 저장을 하겠습니다. 뭐 별로 바꾼 건 없지만 이게 1번 예제. 441-1 LED 한 개를 켜고 이거는 예제. 자, 앙님 반갑습니다. 정은호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정은호님이 상병으로 진급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녹한다를 애용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잠깐만요. 이 뭔가 좀 애매하네. 이 뭔가 볼링크 자체가 딱 사용 방법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뭔가 자유도를 주기가 좀 애매한데요. LED 한 개는 컴포넌트를 한번 바꿔보죠. 이랬다 저랬다 해서 죄송합니다. 자, 이랬다 저랬다 했죠 제가. 자, 방금 보셨던 게 이제 버튼이라는 거고, 지금 GPIO 5번에 LED 켰다 껐다 하는 게 지금 뭐 켜져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번에는 스타일드 버튼이라는 걸 한번 추가를 해보는 겁니다. 이거는 뭐 기본 버튼하고 스타일드 뭐 버튼이라는 건데, 이거 눌러서 얘도 똑같이 스위치로 하고, 버튼이니까 똑같을 거잖아요. 스위치로 하고 여기 연결되는 핀을 GPIO 5번 똑같이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럼 쟤도 5번이고 얘도 5번이고 그렇게 되겠죠. 정은호님 감사합니다.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케미스트님도 반갑습니다. 이렇게 딱 해주시면 요거 누르면 얘도 같이 이제 그 반응이 있죠. 같은 GPIO에 물려 있으니까 얘를 눌러도 제어되고 얘를 눌러도 제어되는 건데, 실물 LED도 이렇게 껐다 켰다 껐다 켰다가 되는 거죠. 그럼 저게 LED가 아니라 릴레이라면 외부에서 집안에 있는 어떤 전등 같은 거를 제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다음 슬라이더나 뭐 조이스틱 이런 것은 지금 LED 제어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으니까 패스하고, 여기 뭐 되게 많잖아요. 터미널도 있고 뭐 기타 등등 많이 있는데 오늘 전체를 아우르진 않을 거고, 9버전은 일단 간단하게 가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여기 텍스트 인풋이라고 된 거 있네요. 요거 좋다. 자, 이번에는 텍스트 인풋이라는 거를 하나 프로젝트에 추가하고, 아니다. 요거 하기 전에 LED 4개부터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LED 1개는 뭔가 좀 심심하잖아요. 이번에는 LED를 4개 연결해가지고 GPIO 포트 4개를 한번 써보는 겁니다. 얘는 지금 이미 3번에 연결이 돼 있고, 이게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앞면에서 봤을 때 D3, D4, D5, D6 순서에 연결할 건데, 얘는 뒷면을 보면 5번인 상황이죠. 그럼 순서대로 5번, 4번, 2번, 3번입니다. 뒷면을 보시면 돼요. 앞면은 이렇게 돼 있는데 뒷면은 번호가 다르니까, 여기 연결된 것은 5번 켰다 껐다 해주면 되고, 5, 4, 2, 3 순으로 그 핀을 설정해 주시면 순번대로 제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얘가 디지털 3번이고,
우리가 GPIO를 쓰게 되면 장점 뭐겠습니까? 아두이노 쪽 코드가 지금 계속 변경사항이 없다는 게 아주 큰 메리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LED와 저항을 샥 가지고 와가지고 자, 병렬로 연결해 줍니다. 자, 지금 불 켜져 있는 게 3번 3, 4, 5, 6 순서로 연결할 거예요. 위에서 봤을 때 3, 4, 5, 6. 자, 그럼 ESP8266을 지금은 코드를 바꾸지 않고 아이고 딱 꽂아주시고 이제 앞에 했던 거에 좀 기반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일단 버튼 하나, 이거는 만들어졌고, 자, 버튼 3개를 더 잡아 넣어야 되겠죠. 버튼, 이렇게 잡아 놓고 이제 옵션 다 들어가는 겁니다. 스위치로 바꿔주고, 얘는 5423이니까 두 번째는 디지털 4번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디지털 4번으로 해주고 뒤로 가고, 자, 그리고 얘는 2번 GP 2번. 화면이 길어가지고 좀 익숙하지가 않네요. 아, 죄송합니다. 자, 스위치하고, 자, 그리고 다시 눌러가지고 마지막 거는 3번. 자, 스위치 3번 5423 오케이 하고 뒤로 갑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딱 보면 지금 방향이 이렇게 뒤집히긴 했는데 자, 세모 딱 눌러주면 잘못했나? 자, 일단 2개는 되죠? 2개는 되죠. 아, 2번. 뭐야, 뭐 어떻게. 5, 4, 14, 10이네요. 아, 죄송합니다. 5, 4, 2, 3이 아니고, 앞에 제가 일자를 못 봤네요. 5, 4, 14, 14, 12. 5, 4, 14, 12였네요. 자, 다시. 자, 녹한다서 사용 방법은 100% 잘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초반에 양해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 요거에 14번이 되면 되겠고, GP 14번 찾아서, 됐죠? 14번. 됐고. 그리고 얘는 3번이 아니고, 12번. 12번 있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딱 두고 한번 해보는 겁니다. 요거 세모 누르고 요거 됐죠? 꺼지고 똔똔똔똔 LED 4개도 문제 없습니다. 이제 다음번은 제어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요 블링크라는 거의 UI를 조금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수도 있어야 되겠죠. 자, 다시 편집하는 대로 가가지고 요 GP 54, 14, 12 이렇게 써 있으면 좀 멋이 없잖아요. 딱 눌러가지고 여기 보시면
옵션으로 라벨을 줄 수가 있는데요. 꺼져 있을 때는 뭐가 나오고 켜져 있을 때는 뭐가 나올까 이 말인데요. 오프일 때는 예를 들어 끔이라고 하고 켜져 있을 때는 켬 이런 식으로 한번 입력을 해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딱 해보시면 자 한글로 끔 나오고 켬 이거는 이런 식으로 바꾸면 되겠죠. 켬, 끔 여기 바꾸면 되고 그 다음 나머지 이런 것도 잘 살펴보시면 뭐 아래쪽에 컬러 이런 것도 있죠. 이거는 글자 크기에 관련된 걸 거고 컬러를 빨간색으로 하겠다. 요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글자 빨간색으로 하고 다시 뒤로 가면 자 얘는 이제 빨간 버튼이 되는 거죠. 켬 버튼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죠. 다른 컴포넌트들은 이제 필요에 따라서 한번 설명을 해볼 건데요. LED 1개 했고 이제 두 번째 LED 4개 극복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했던 것은 LED 1개, 두 번째는 LED 4개. 1번 LED 1개를 제어하시오. 2번 LED 4개를 제어하시오. 자, 이번에는 버추어 포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제가 좀 정리가 안 되는데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먼저 좀 설명할게요. 버추어 포트 0번을 하나 생성을 할 건데요. 가상피는 그냥 변수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된다 했습니다. 가상 포트 0번을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지금 매개를 할 거냐면 스마트폰에서 보낸 데이터가 이쪽으로 가고 얘가 보드 쪽으로 가도록 그렇게 디자인을 할 건데 조금 전에 블링크 앱 쪽에 보시면 일단은 간단하게 버튼을 눌렀을 때 0 또는 1이 입력이 되는 게 아니라 문자열 형태로 근데 그게 그렇게 되려나 제가 확신이 좀 안 서는데요.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0 또는 1이 아니라 0자리에다가 녹한다라는 텍스트를 집어넣고 1자리에다가 forever라는 문자열을 집어넣어가지고 버튼을 ON을 하면 forever가 날아가고 OFF를 하면 녹한다가 날아갈 수 있도록 어차피 버튼이라고 하는 것은 켜고 끄는 거잖아요. 그렇게 한번 해보죠. 그러면 문제가 ESP8266이 여기 들어있는 값을 받았잖아요. 그럼 이거 잘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LED 같은 게 있는 경우에는 LED의 켜짐, 꺼짐 가지고 판별이 가능한데 얘가 뭔가 버추얼 포트로 받은 데이터를 얘가 잘 받았는지 확인을 하려면 시리얼 프린트 모니터에 찍어보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방법을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어떻게 하느냐? 외워서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예시를 잘 보시면 조금 전에 설치하셨던 블링크에 get started에 보시면 get data라는 예시가 있습니다. get data를 눌러서 쫙입니다. 그리고 가져와야 될 코드는 바로 얘입니다. 얘를 쫙 가지고 와서 셋업 위에다가 붙여 넣어요. 그럼 여기 블링크 라이트에 V1이라고 적혀 있는 거 보이죠? 얘를 V0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ESP8266 입장에서 V0이라는 저 가상 포트를 매개로 뭔가 스마트폰이 값을 딱 클라우드 쪽으로 올리게 되면 그때 그 메시지를 얘가 수신을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보시는 parameter as int라고 된 게 있는데요. 얘가 총 3종류가 있습니다. 요거하고 요렇게 여기 다 예시가 아주 잘 나와 있죠. 이거는 정수형으로 그 값을 스마트폰이 업로드한 값을 정수형으로 취해 가지고 변수 안에 집어넣겠다는 말이고
as str이라고 된 것은 문자 열로서 그 값을 취하겠다. 숫자가 아닌 모든 것을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double이라고 된 것은 정수형이 아니라 실수형. 소수점이 있고 없고의 차이죠. 소수점이 있으면 as double, 없으면 as int인데 숫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문자면 as string, str이라고 이렇게 질러가지고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버튼에 0 또는 1을 전송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그 로우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여기서 한번 출력을 해보는 겁니다. 버추얼 포트 0으로 전송한 값을 녹한다의 ESP8266이 수신한 값 해가지고 핀 밸류 값을 여기 프린트 하라 라고 하는 코드를 ESP8266 쪽으로 업로드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스마트폰에서 버추어 0번 핀에다가 뭔가 값을 보내주면 이제 ESP8266이 어떤 값이든 간에 받게 되는 건데요. 다양한 컴포넌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 값을 보냈을 때 뭐가 수신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코드는 당연히 작동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일단 3번 예제로 저장을 해두죠. 441-3번 폰에서 보드 쪽으로 데이터 보내기 get 데이터 예제입니다. 자, 서버 열렸죠? 이 상태로 두고 시리얼 모니터를 이렇게 계속 열어두는 겁니다. 자, 그리고 폰 쪽에서 뭔가 보내는 규칙을 만들어 줘야 되겠죠? 자, 조금 전에 만들어 놨던 화면을 그대로 활용을 해서 자, 얘를 눌렀을 때 이제 뭐를 할 것인가? 자, 첫 번째 버튼 눌렀을 때 GPIO로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버추어 0번 핀으로 가겠다. 그렇게 해서 이 상태 그대로 두고 자, 활성화 시켜보는 겁니다. 그 다음 얘를 한번 눌러보는데 그 결과를 시리얼 모니터에서 어떻게 봤는지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눌러보겠습니다. 자, 수신한 값 1이라고 나오죠? 한 번 더 누르면 0, 101010. 아, 그렇다면 버추어 0이라는 것은 GPIO라는 것은 보드에 달려있는 직접적인 뭔가를 핸들링할 때 쓰는 거고 얘는 중간 단계가 있는 거죠. 아두이노가 스마트폰에서 보낸 1이라는 값하고 0이라는 값을 일단 받은 다음에 그 다음 뭐를 할 건가 하는 것은 아두이노 쪽에서 결정하는 거죠. 그런 방식이 버추어 핀이라는 걸 쓰는 어떤 개념이 되는 거고 GPIO는 직접, 근데 GPIO를 쓴다는 것은 제약사항이 있죠. 직접적으로 핸들링 하는 건데 예를 들어 나는 1이라는 값을 받았을 때 디지털적인 걸로 해결할 수 없는 뭔가 독특한 일을 할 때 그럴 때 요런 방식을 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전송하는 데이터를 바꿔보죠. 자, 스톱하고 얘를 다시 딱 눌러가지고 이번에는 스위치 말고 푸시라고 했을 때 뭐가 날아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푸시. 자, 해보죠. 푸시 잘 보시면 1010이라는 값이 날라오죠. 1010. 아, 온오프 전부 다 똑같은 값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1하고 0이라는 값이 동시에 날아가는데요. 그럼 내가 저 버튼을 딱 탭했을 때 녹한다 포에버라는 글자가 한 번 보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죠. 저도 한 번도 안 해봤는데요. 여기 0자리하고 1자리가 순간적으로 동시에 한 번 눌렀을 때 따락 이렇게 보내지는 건데 일단 뒤에 거를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뒤에 거, 안 지워지는구나. 둘 다 그러면 녹한다 포에버라고 한번 입력을 해보죠. 얘는 문자 열은 안 되나요? 9버전은 이런 게 안 되네요. 자, 그럼 얘는 숫자만 보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니까 이 컴포넌트는 지금 하려고 하는 예시는 적합하지 않겠네요. 자, 다 쓰레기통에 넣겠습니다. 쓰레기통에 때려넣고 뭐를 하나 가지고 와보냐면 아까 글자 입력할 수 있을 만한 친구가 하나 있었잖아요. 텍스트 인풋이라고 된 거. 요거 한번 해보죠.
그럼 텍스트 인풋이라면 뭔가 글자를 입력해가지고 보내주는 것을 의미를 하겠죠. 딱 눌러서 어떻게 쓰는 건지 보는데, 보내는 이 핀에 버추어 0을 이렇게 물려주면 되는 겁니다. 버추어 0 물려주고, 인풋, 이거는 힌트니까 보내는 값은 아닌 거고, 캐릭터 리미트, 입력할 수 있는 글자의 개수를 말하는 것 같네요. 자, 10자리 해가지고, 요렇게 한번 해보죠. 자, 그럼 여기다가, 뭐를 눌러야 전송이 되는 거지? 녹한다 forever라고 입력을 하고, 아마 요 리턴 버튼 요거를 누르면 보내지겠죠. 녹한다 forever 입력하고 요 보내기 버튼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쓰는 건가요? 아, 숫자 받는 걸로 해놨구나. 아, 죄송합니다. 자, 숫자 받는 걸로 해놨구나. 그죠? 문자열이 날라올 거면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문자열은 숫자가 아니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얘를 써야 되겠죠. 스트링 i. 자, i. 이렇게 해야 되겠죠. 확신은 없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3번은 버튼 눌렀을 때 0 또는 1값 ESP8266 시리얼 모니터에 출력해보기. 4번은 텍스트 박스 UI로 입력한 값 ESP8266 시리얼 모니터에 출력해보기. 지금 이런 것 하나하나가 지금 요소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블링크를 활용을 하게 될 때 요런 개념들이 다 필요하거든요. 그럼 다시 이렇게 입력한 거를 자, 됐죠. 문자열로 했더니 이렇게 수신한 값 녹한다 forever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텍스트로 입력한 값을 가지고 뭔가 코맨드 오다를 주겠다. 물론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하여간 이렇게 보낼 수 있다는 거 이제 방금 보셨고, 지금 이제 문자열로 전환을 해놨으니까요. 문자열을 막 아무거나 보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문자열에는 숫자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숫자를 보낸다고 해도 숫자를 숫자로서 아두이노에서 쓸 경우에는 숫자로 바로 보내면 좋은데, 여기다가 숫자를 보낸다고 해서 그게 하나의 제약사항이 되는 건 아니죠. 문자는 문자만 된다, 숫자는 안 된다, 이런 규칙은 없고, 숫자를 보낸다 해도 문자열이라는 것은 숫자를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송이 될 수 있는 거죠. 여기 날라갔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문자열로 해두고 쓰는 게 조금 더 활용을 하기가 좋겠네요. 자, 근데 버튼을 딱 눌렀을 때 뭔가 메시지가 탁 날아가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한번 더 해보죠. 스타일드 버튼을 이용을 해가지고 신버전에서는 그게 되는 것 같았는데요. 이제 숫자만 적을 수가 있죠. 딱 여기다가. 요거는 좀 재미가 없네요. 별로 할 만한 게 없네요. LED 제어하거나 뭐 그런 거 말고는. 자, 이번에는 슬라이더 한번 해보겠습니다. 슬라이더라는 거를 추가를 하는데요. 이거 우리 라디오 주파수 같은 거 맞출 때 쭉 잡아 끄는 거 있죠? 그게 이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기를 이렇게 맞춰가지고 딱 누르시고, 얘도 값을 버추어 0번으로 한번 보내보는 거죠. 유즈드라고 떠있긴 하지만 무시하고, 자, 오케이 눌러줍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데시멀스에 뭔가 포맷이 하나 나와 있는데요. 샵이라는 값은 정수를 말하고, 여기 뒤에 샵점 뭐 뒤에 붙이면 뭐 소수점이 있냐 없냐 이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요거는 조금 한번 알아보세요. 지금은 녹한다 모릅니다. 그럼 지금 버추어 0번이라는 값으로 0이라는 값에서 1023의 값을 이렇게 막대기를 잡아 끌면 비례적으로 그 값을 출력을 해서 전송을 하겠다 이 말인데요. 0에서 1023이라는 값, 딱 직관적이겠지만
ESP8266의 아날로그 라이트 하는 값하고 동일하죠. 얘를 이제 잘 사용하게 되면 ESP8266에 연결되어 있는 LED의 밝기를 조절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건 조금 이따가 해보고, 요거 그대로 해가지고, 자, 요거를 이제 잡아다가 띵 놓으면 아마 값이 전송이 될 겁니다. 끄는 동안에는 값이 안 날아가고 원하는 값을 맞추고 딱 놨을 때, 그리고 지금 슬라이더 위치에 따라 값이 뭔지는 여기 옆에 조그만하게 나오는데요.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여기 랄랄랄랄랄랄라 바뀌잖아요. 그러다가 그거를 딱 놓게 되면 700몇이라는 값이 ESP8266으로 전달됩니다. 한번 해보죠. 다시 끌다가 놓으면 전송됐죠? 끌다가 놓으면, 그러면 저 값을 받아가지고 LED의 밝기를 제어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자,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예제가 좀 뒤죽박죽이긴 한데요. 자,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기대를 하겠습니다. (410) 441-4 문자열 보내보기. 아날로그 라이트. 그럼 지금 상황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1번 방법. 자, 지금 만들 예제는 이거거든요. 지금 해볼 것은 5번. ESP8266의 66 보드에 D3핀에 LED가 한 개 있다. 한 개 있을 때 밝기 제어를 해보시오. PWM을 이용을 해라, 이 말인데요. 아두이노에서는 PWM을 디지털 포트에서 구현을 하려면 아날로그 라이트 펑션을 쓰셔야 됩니다. 아날로그 라이트. 이 펑션이 첫 번째 자리에는 핀 번호가 들어가고 두 번째 자리에는 값이 들어가거든요. 이 값이 아두이노는 0에서부터 255 값이 들어가고 ESP8266은 0에서부터 1023이 들어갑니다.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0에서부터 1023 사이 값을 보내주되 0이면 꺼지는 거고 1023이면 가장 밝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GPIO를 이용해서 밝기를 제어하는 방법과 2번 버추얼 핀을 이용해서 밝기를 제어하는 방법, 이렇게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전자 같은 경우는 그냥 기본 예제 가지고 바로 구현하겠죠. 그래서 한번 해보죠. 얘가 이제 없다 치고 얘 그냥 날리면 되는 겁니다. 얘 지우고 원래 순박한 코드로 다시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얘가 있든 없든 지금 현 상황에 상관없는 거죠. 두 개의 예시를 한번 비교를 해볼 건데요. 먼저 지금 GPIO 5번 핀, D3번 핀은 GPIO 5번입니다. 5번의 LED, 요 LED가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럼 걔를 얘 가지고 이제 제어를 하는 상황인데 규칙을 잘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얘 쓰레기통 버리고 요 슬라이더 가지고 할 겁니다. 얘를 딱 눌렀을 때 버추어 핀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디지털 핀도 바로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잖아요. 그 중에 GPIO 5번 핀을 선택을 해줍니다. 오케이. 값은 0에서부터 1023까지고 대충 뭐 그 외에는 뭐 설정할 거 없죠. 뒤로 갑니다. 이 세모를 딱 눌러주면 이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는 거죠. 이제 한번 잡아 끌어보는 겁니다. LED가 과연 켜질 것인가. 자, 여기 끄는 동안에는 안 된다라고 했죠. 요렇게 잡아 놓으면 조금 어둡잖아요. 자, 여기 왼쪽으로 끝까지 당기면 그냥 꺼지는 거고 한 요 정도 조금 찔끔 당기면 애매하게 켜졌죠. 조금씩 밝아지고 있다는 느낌이 드나요?
뭔가 드라마틱하게 밝기 제어가 되는 건 아니지만 하여간 제 눈으로 보기에는 밝기 제어가 되고 있습니다. 애매하게 켜졌죠? 조금 더 밝죠? 조금 더 크죠? 불이? 별로 차이가 없네요.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지금은 이게 PWM 밝기 제어가 들어갔는데요. LED 대신에 모스펫이나 모터 드라이버가 들어가면 DC 모터의 속도 제어하는 예제로 이게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LED가 연결되어 있는 이 자리에다가 모스펫 혹은 L298N이라는 모터 드라이버가 있어요. 요거의 속도 제어하는 핀을 여기 연결해 두면 쫙 잡아서 올리면 DC 모터 속도가 쫙 올라가는 겁니다. 그 예제는 수요일에 만들 건데요. 요 예제를 잘 이용하면 그게 되겠거니라는 생각이 들죠. 이제 방금 보셨던 게 GPIO를 다이렉트로 이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두이노가 받아서 한번 처리를 해보는 겁니다. 뭐 그 큰 의미가 있지는 않지만 버추어 0번 핀으로 숫자를 보낼 건데 이거 코드를 어떻게 남겨놔야 될지 상당히 애매모호하네요. 5번이라는 타이틀로 예제를 2개 만들면 되니까 요거를 그냥 5번으로 저장해 두면 되겠네. 자, 여기서 숫자를 보낼 거예요. 문자열로 보내는 게 아니라 숫자로 이렇게 받는 걸로 하고, 그러면 요 int value라고 하는 것은 제가 슬라이더로 버추어 0번 핀으로 보냈을 경우에는 0에서부터 1023이라는 값이 들어올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LED가 여기 어디 연결이 될 거냐? 샵 define, 굳이 이렇게 쓸 필요는 없죠. LED가 GPIO로 바로 해버리도 되니까. 자, 그래도 그건 개인의 취향이니까. LED가 연결이 되었다. 핀 모드 설정해 줘야 되죠. 핀 모드 LED가 아웃풋 출력으로 설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 여기 아날로그 펑션 바로 써주는 겁니다. 자, 아날로그 라이트, LED가 연결된 핀에 스마트폰에서 버추어 핀으로 보낸 0에서부터 1023이라는 값을 가지고 아날로그 라이트를 해라. 이건 아두이노 쪽에다가 조금 더 자유도를 둔 거죠. GPIO를 바로 쓴다고 하는 것은 아두이노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두이노가 뭔가 추가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수신한 값도 이렇게 출력도 해볼 수 있고, 또 이 수신한 값 가지고 뭐 곱하고 나누고도 한번 해볼 수 있고, 아니면 EEP롬의 기록을 또 할 수도 있고, 혹은 뭐 SD 카드 같은 게 있으면 거기다가 저장을 할 수도 있고, 뭐 자유도를 조금 더 주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 딱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작동이 되겠는지 이제 해보면 되겠죠. 업로드를 딱 합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뭐 상관없겠죠. 구버전 가지고 너무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나요? 다 알고 있는 얘기인가요? 아마 벌링크라는 걸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니 조금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땡 켜졌죠? 그럼 여기서 지금은 버추어 핀 가지고 제어하는 걸로 개념이 바뀌었다, 그죠? 그럼 수정을 해야 되겠죠? 자, 딱 눌러가지고, 자, GP 5번이 아니라, 버추어 0번으로 보내는 겁니다. 0에서부터 1023 보내면 되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자, 뒤로 가고, 자, 이제 여기 가지고 해보는 거죠. 오. 자, 결과는 번호만 하나 똑같죠? 앞에 했던 거 전자와 후자의 결과는 똑같습니다. 단 GPIO를 안 썼을 경우에는 아두이노가 ESP8266이 지금처럼 뭔가 수신값을 출력해보거나 뭔가 할 만한 여지가 더 있을 뿐이다. 됐죠?
수신한 값 지금 뜨고 있잖아요. 그죠? 저 값으로 LED를 제어를 했다 하는 것을 예를 들어 달려있는 LCD에다가 출력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됐습니다. 자, 방금 보셨던 게 5번 예제였습니다. 자, 이제 6번 예제는 뭐를 할 거냐? 이번에는 ESP8266 쪽에서 스마트폰 쪽으로 뭔가를 한번 보내주는 전략을 구사를 해볼 건데요. (441-5번) LED 밝기 제어하기. 두 가지 방식으로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6번. ESP8266의 가상의 센서가 한 개 있고 0에서부터 1023의 값을 가질 때 랜덤한 값으로 표현을 할 겁니다. 스마트폰 쪽으로 데이터를 업로드 하시오. 1초 간격으로. 1초 간격으로 업로드를 하는데 일단 예제를 원래 상태로 돌리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예제로 다시 돌리고 자, 뭐 그냥 토큰하고 뭐 요게 다죠. 요 상태에서 파일 예제 블링크의 getStarted에 보시면 푸시 데이터라는 이그젠플이 있습니다. 요게 굉장히 재밌게 구현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아까처럼 추가해줘야 되는 얘는 사용 방법이 조금 독특합니다. 잘 보시면 요 루프 펑션 있잖아요. 여기다가 좀 초점을 맞추셔야 되는데요. 루프라는 펑션은 아두이노 생애에 계속 무한히 반복하는 코드잖아요. 그 코드 안에 블링크 런이라는 한 줄만 딱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블링크 런이라는 함수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블링크 가지고 GPIO 핸들링 하는 거, 뭐 버추어핀 가지고 핸들링 하는 모든 게 저 함수 가지고 다 구현이 되어 있는 거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루프 펑션 안에는 절대로 딜레이가 걸리지 말 것이라는 한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블링크 런이라는 것은 계속 호출이 되면서 블링크 쪽 매니지먼트를 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딜레이만 이렇게 적어두는 겁니다. 그럼 10초 동안 아두이노 코드를 멈춰라 라고 하는 거랑 같거든요. 그럼 그 말은 블링크 코드도 같이 멈추는 거기 때문에 블링크에서는 어차피 이렇게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렇게 못 쓸 거기 때문에 타이머를 하나 제공을 해줍니다. 라이브러리 자체에서 타이머라는 걸 하나 제공해 주거든요. 제가 뭘 가지고 오는지 잘 보시면 됩니다. 저 상단에 블링크 타이머라고 된 거 보이죠? 얘를 가지고 와서 적절한 위치에다가 추가해 줍니다. 그리고 뭔가 1초마다 해야 될 일이 있다. 해야 될 일 하나에 타이머 한 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할 일을 함수로 정의를 하는데요. 이 함수 이름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면 됩니다. 여기 아래쪽에다가 저는 뭐 my timer 이벤트 이렇게 하지 말고 녹한다 work라고 하겠습니다. 녹한다 work라는 함수를 만들고 이 함수가 하는 일이 뭐냐? 아두이노 쪽에서 생산된 정보를 스마트폰 쪽으로 데이터를 이제 전송을 할 겁니다. ESP8266 보드에 있는 센서 값을 측정해서 스마트폰 쪽으로 전송하는데 버추어 0번 핀 그대로 쓰겠습니다. 이 핀 여기다가 값을 담아서 전송할 거다. 가상핀이라는 것은 변수라고 갖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쓴 거랑 똑같은 거예요. int vo에다가 센서 값을 집어넣어서 보내는 건데 스마트폰 쪽하고 블링크하고 저 변수 이름을 서로 공유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럼 일단 센서 값, 가상의 센서 값 측정을 할 겁니다. int data equal 랜덤 값으로 랜덤 0에서부터 1000이라고 적어 놓으면
0에서부터 999 사이의 랜덤 값을 뽑아라. 이 말이죠. 이건 아두이노 내부에 있는 함수예요. 랜덤. 이거는 저 블링크 거 아니고 0에서부터 1000 사이의 값을 랜덤하게 뽑아서 데이터라는 변수 안에 집어넣고 요 값을 블링크 버추어 라이트의 가상핀 번호를 하나 딱 집어넣어줍니다. 그럼 요 녹한다 워크라는 함수가 호출되면 가상의 센서 값을 측정을 해가지고 버추어 0번 핀으로 그 데이터 값을 전송한다. 여기다 제가 메모를 해두죠. 가상의 센서 값을 측정해서 VO 핀으로 VO에 담아서 스마트폰으로 전송하겠다. 푸른달님 반갑습니다. 오봉수님도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그럼 얘가 어딘가에서 호출이 돼야 되겠죠? 얘가 타이머에 의해서 호출이 되는 겁니다. 아주 코드 자체는 되게 간단해요. 셋업으로 가셔가지고 여기 보시면 타이머의 set interval이라고 된 함수 있죠? 얘를 가지고 옵니다. 인정할 거 다 인정하고 여기다가 그럼 이 타이머라고 한 것은 요거랑 이름이 같아야 되겠죠? 내가 위에 만들어 놓은 저 타이머에다가 역할을 하나 줄 건데 set interval 그 규칙적으로 실행되는 어떤 그 타이머를 만들 건데 앞에가 1000입니다. 1000은 우리 이 단위가 밀리세크로 들어가거든요. 1000밀리세크는 1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타이머가 할 일 1초마다 한 번씩 함수를 호출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함수명이 들어가는 자리거든요. 함수 이름은 녹한다 워크. 함수 이름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럼 녹한다 워크라는 함수를 1초마다 한 번씩 호출하는 거를 타이머가 이제 하게 될 거고, 그 타이머를 핸들링 하는 작업을 타이머 런이라는 거를 얘랑 같이 평행하게 이렇게 두면 되는 겁니다. 됐죠? 제가 하는 과정 잘 보셨죠? 이제 요 코드를 업로드를 딱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9버전 하는 거를 지금 잘 봐두셔야 신버전에서 하고의 차이가 뭐다 하는 거를 이렇게 눈으로 볼 수가 있겠죠? 물론 둘 다 지금 잘 쓰지 못하는 녹한다인데 녹한다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리즈의 마지막 무렵에는 녹한다가 블링크를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쓰게 될 겁니다. 계속 진화를 해나가게 될 거니까 지금은 제가 잘 모르지만 앞으로 알아나가게 될 거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같이 진도를 맞춰 나가고. 자, 그럼 됐죠? 그럼 이제 스마트폰 쪽에서 VO 핀에서 값을 뽑아내겠다라고 해주면 저 값이 아마도 날라오게 될 겁니다. 일단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V0입니다. 계속 V0이라는 걸 쓰고 있는데,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죠. 요 막대기 한번 잘 보세요. 얘가 지금 왜 움직일까요? 조금 전에는 역할이 반대였잖아요. 스마트폰 쪽에서 V0번 핀 가지고 뭔가 이 슬라이드를 끌어가지고 전송해주면 여기서 보드 쪽으로 전송되는 거였는데, 지금은 보드가 가상핀 V0번 핀 가지고 값을 보내주고 있으니까 그 V0번 핀에 들어있는 값 가지고 슬라이드 위치가 자동으로 지금 조정이 되고 있는 거죠. 이거 지금 ESP8266이 보낸 데이터가 이 막대기를 움직이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 이제 빼고 하나 더 추가해가지고, 우드 CNC님 정확하네요. 자, 방금 보여드렸고, 그러면 뭐가 가장 적합할지는 모르고 했으나, value 디스플레이라는 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뭔가 출력이, 라벨 같은 거겠죠? 어디 있냐? 이제 작아서 보이지도 않네요. 시커매서 보이지도 않죠? 여기 있습니다. 잘 보이나요? 여기 딱 눌러가지고. 자, 버추어 0번 핀의 값을 저기다가 출력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ESP8266이 보내는 데이터가 여기 이렇게 찍히는 거죠. 너무 지똥만한가요? 자, 뭔가 이렇게 바꿀 거 바꾸고, 리드 레이트. 뭐 한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다.
자, 얘는 이게 땡입니다. 자, 그럼 또 다른 거. 여기 LCD라고 된 걸로 한번 표현을 해보죠. LCD라는 걸로. 요건 지금 제 처음 한번 써보는 건데. 첫 번째 줄에. 버추어 0번이라고 하는 값으로 무조건 값이 날라오니까, 이렇게 그냥 막 한번 이렇게 만져보는 겁니다. 자, 됐죠? 그러면 LCD스럽게 값을 출력을 하는 컴포넌트가 같네요. 자, 뭔가 랜덤하게 날라오는 값들이 버추어 0번 핀으로 날라오는 값들을 요 게이지 좋네요. 게이지. 게이지는 우리 자동차 계기판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속도계나 RPM 올라가는 거 같은 건데, 요거 딱 눌러가지고 가상핀 버추어 0번 핀의 값이 들어오고, 얘는 하한값과 상한값을 지정을 해줘야 우리 차 속도도 맥시멈 위치가 있어야 그 바늘이 이동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제가 보낸 값은 999가 맥시멈입니다. 그래서 0부터 999까지 해가지고 그 값 가지고 게이지를 그리거라 하면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쓸만하죠? 그 다음 또 할 만한 게 뭐가 있나요? 한 요 정도 하면 됐죠? 요 정도 끌어다가. 지금 방금 보셨던 것은 ESP8266에서 스마트폰 쪽으로 뭔가 값을 보내주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써먹을 일이 되게 많은 거죠. 우드 CNC님. 감사합니다.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방금 보내주신 게 슈퍼 스티커죠? 제가 슈퍼챗은 챗봇에다가 등록을 해놨는데요. 이번에 스티커는 제가 코드 확보를 못해가지고 뭐를 파싱을 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못하고 있었는데, 오늘 우드 CNC님이 보내주셨으니까 제가 코드를 해가지고 주말 동안에 업그레이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저만의 하나의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SP8266에 내일 할 예제의 연장선상인데요. 센서가 이제 막 달라붙을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센서 값을 스마트폰으로 확인을 해보고 싶잖아요. 그때 가상핀 여러 개를 확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센서 값 실어 담아가지고 보내면 알아서 여기로 넘어오는 겁니다. 굉장하죠? 굉장히 재미있는 링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실제 센서 값이 아니라 가상의 랜덤한 센서 값이 있는데 그거를 요놈이 이렇게 받는 것이다. 됐다. 그러니까 구버전은 한 요정도 하고 이제 땡치고 이제 신버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예제 다 됐고, 자, 이제 7번. 이거는 기본 코드는 아직 이 7번은 좀 이따 해야 될 것 같고, 이거는 어차피 그냥 기본 코드 가지고 할 거니까, 긴장 타십시오. 일단 아이디 비밀번호가요, 구버전하고 신버전하고 서로 다릅니다. 구버전은 구버전대로 아이디 비밀번호를 쓰고요, 신버전은 신버전대로 쓰거든요. 제가 캡처로 대신 해놨으니까 일단 요거를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잠깐만요, 좀 헷갈리네. 방금 이제 다운받은 게 요 볼링크 IoT가 신버전 앱이라고 했잖아요. 이거 왜 안 보이냐? 자, 요거 이렇게 인스톨 해줍니다. 인스톨 하는 건 보여드렸고, 그 다음 앱을 처음에 딱 실행시키면 요 화면이 나와요. 사인업이 계정을 등록하는 거고, 로그인은 만들어진 거 가지고 이제 로그인 하는 걸 말하는 건데,
사인업을 눌러야 되겠죠. 처음 쓰시는 분들은 이거 딱 눌러줍니다. 그러면 요렇게 이메일 쓰는 란이 나올 거예요. 자기가 쓰는 이메일 주소 적어주시고 아래쪽에 어글이 뭐 동의한다는 거, 이거 어차피 뭐 동의 안 하면 진행이 안 되니까 무조건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체크하고 Continue 눌러줍니다. 다음 뭐 랄랄랄라 메일 보냈으니까 메일 확인해라 라고 뜨거든요. 이제 그 폰 쪽에서는 여기서 사실 꺼도 상관없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메일함을 방금 등록한 메일함을 보시면 요런 메일이 하나 와 있을 거예요. Create Password 딱 눌러주시면 패스워드 입력하라는 창이 나옵니다. 아까 아이디는 앱에 입력을 해놨잖아요. 그 아이디에 해당되는 비밀번호를 여기서 이제 타이핑 해가지고 적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름도 물어봅니다. 닉네임을 뭐 할 건가, 뭐 적당한 거 집어넣어 주시고 다음 누르시면 퀵 스타트 작업이 시작이 되거든요. 요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거 반드시 지금 이거는 해야 되는 건 아니고 하라는 대로 하면 바로 기본 킥스타트 프로젝트가 템플릿이 하나 생성이 되거든요. 녹한다는 이걸 안 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그 닉네임까지만 만들고 캔슬 눌러가지고 이제 꺼버리는 겁니다. 잠시만요. 주흠님이 병장으로 진급하셨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녹한다를 녹한다 채널에 자주 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그 블링크 신버전은 클라우드가 있거든요. 제가 여기 주소를 지금 스트리밍 되고 있는 영상 본문에 요 블링크 대시보드라고 하는 거를 링크를 남겨뒀는데요. 요 주소로 먼저 치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블링크 신버전은 9버전도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는, 원래 그렇게 됐었는지 안 됐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고요. 신버전은 PC에서 웹 브라우저 가지고 핸들링 할 수 있는 PC 대시보드가 있고, 모바일에서 제어할 수 있는 모바일 대시보드 두 종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지금 로그인이 돼 있네요. 자, 로그아웃 딱 때리면 이제 이런 화면이 나오겠죠. 자, 자기가 했던 녹한다. 자, 아이디 비밀번호를 집어넣어주고 로그인 딱 눌러줍니다. 제가 만들어놨던 거 몽땅 다 지웠거든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이런 공허한 화면이 나올 건데요. 요 템플릿도 만들어져 있네요. 요것도 지우겠습니다. 자, 아무것도 없을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지우지? 됐다. 자, 지울 때는 딜리트라는 걸 항상 타이핑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처음 아까 전에 제가 닉네임까지만 만들고 방금 요 페이지로 들어오게 되면 아무것도 없는 요런 비어있는 화면이 나올 거거든요. 두 번째, 템플릿 선택하신 다음에 템플릿을 만드는데 템플릿 하나가 프로젝트 하나다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템플릿 안에 보드를 등록해서 쓰는 거다. 뉴 템플릿. 템플릿의 이름을 적는 거겠죠. 녹한다 프로젝트 하겠습니다. 보드는 ESP8266이고 커넥션 타입 당연히 와이파이겠죠. 와이파이로 연결할 거고 디스크립션 녹한다가 아두이노 강의를 위해서 만든 템플릿 설명을 해라 이 말이겠죠. done 합니다. 여기까지 하게 되면 요 세이브 딱 눌러줘요. 그러면 여기 잘 보시면 펌웨어 컨피규레이션이라는 게 딱 나옵니다. 요거를 딱 누르기만 해도 바로 카피가 돼요. 요거 템플릿 아이디라고 된 거 여기 중요하거든요. 요거를 카피해가지고 일단 메모장에 붙여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라이브러리 설치하는 것은 이미 알려드렸잖아요. 그러면 파일, 예제, 블링크가 어디냐? 블링크 가보시면 블링크 처음에는 이게 저는 에이전트인 줄 알았는데 EDGENT 에디전트라고 하나요? 요거 눌러서 ESP8266 보드를 딱 골라줍니다. 그럼 요 코드가 나오고요. 요 코드에서
템플릿 아이디하고 디바이스 네임만 이렇게 딱 붙여 넣어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리고 아래쪽에는 펌웨어 버전이 나오는데요. 요거는 나중에 보시게 될 OTA 때 쓰는 겁니다. 현재 지금 만들어 놓은 이 코드가 버전이 몇인가 하는 건데요. 기존 대비 새로운 업데이트 사항이 있다면 이 버전을 올려주면 되겠죠. 현재는 0.1.0 버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코드는 아무것도 손댈 게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은 코드를 모든 보드가 다 공유하고 설정은 스마트폰에서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여기 위에 템플릿 아이디, 디바이스 네임은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블링크 디바이스 네임은 이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건데 템플릿 아이디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코드를 ESP8266에 때려 넣어줍니다. LED 다 뽑아 놓을게요. 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문제점을 다시 한번 도출해 보겠습니다. 사물 인터넷 보드가 우리가 인터넷 공유기와 연결이 되기 위해서는 인터넷 공유기의 ID 비밀번호가 필요하죠. 그죠? 인터넷 공유기 ID 비밀번호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ID 비밀번호를 안 가르쳐 줬잖아요. 그럼 얘가 여기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하겠죠. 그때 1차적으로는 얘가 스마트폰하고 연결된 이력이 없다면 방금 업로드한 코드는 AP 모드로 동작을 합니다. 여기까지 일단 기억을 하고 저 시리얼 모니터에 찍히는 메시지를 한번 보는 겁니다. 잘 보세요. 얘는 또 보레이트가 115,200으로 되어 있네요. 자, 이거 잘 조절하셔야 됩니다. 조금 전에 앞에 보셨던 예제는 9600으로 기본 예제가 되어 있고 얘는 115,200으로 되어 있네요. 하고 자, 리부트 할게요. 자, 뭐라 나오는 거 잘 보시면 얘는 제가 한번 써먹었던 애네요. 근데 지금 이게 연결 정보가 바뀌었을 거니까 조금 기다리시면 AP 모드로 아마 알아서 돌아갈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보죠. 제가 이거는 한번 했던 적이 있는 중고보드네요. 처음에 이렇게 이제 커넥션 에러라고 떴죠. 얘는 EEP롬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네요. 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한번 써먹었던 애는 잠깐만요. 예상치 못했던 문제네요. 이미 등록되어 있는 거를 클리어하는 방법은 제가 안 알아봤거든요. 커넥팅 에러.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바로 AP 모드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거는 그 작업을 먼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ESP8266은 와이파이 공유기하고 연결된 이력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이력이 자기 EP로만의 기록이 되게 되는데요. 다음번에 특별하게 가르쳐 주지 않으면 이전에 연결했던 대로 얘가 연결되려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지금 계속 제가 테스트했던 창원에서 테스트할 적에 와이파이 공유기하고 지금 연결하려고 계속 시도를 하는데 제가 등록된 이력이 있다는 게 지금 이 부분이죠. 얘는 그러니까 처음 사용되는 보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이력을 지금 좀 지워줘야 될 것 같은데 여의치 않으면 보드 여러 개 있으니까요. 그 보드 가지고 하겠습니다.
요거는 ESP8266 내부에 있는 정보라 가지고요. 저거를 초기화하는 방법이 아마 있을 겁니다. 제가 잠깐 찾아볼게요. 잠깐만요. 예상치 못했던 문제입니다. ESP8266에 보드 설정 클리어 할 줄 아는 분 있나요? 음, 1분 안에 답이 안 나오면 제가 새로운 보드 가지고 가겠습니다. 뭔가 함수가 하나 있을 건데요. 와이파이 매니저 머시기 하는 함수가 있는데 어떻게 쓰는 건지를 모르겠네요. EEP롬에 기록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뭔가 내부의 파일 시스템에 와이파이 컨피규레이션이라 해가지고 뭐 저장이 될 건데 제가 방금 업로드한 예제에서는 저 와이파이 정보가 전혀 없어요. 자기 내부 정보 가지고 지금 접속을 시도하는 거라 가지고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아두이노 코드 가지고 클리어가 지금 안 되는 상황입니다. ESP8266 내부에 클리어하는 그 설정을 클리어하는 펑션이 있을 건데요. 그놈이 뭔지 모르겠네요. 지금 여기 들어있는 아이디 패스워드가 이미 다른 062 아이디 패스워드입니다. 좋아. 새 보드 가지고 하도록 하죠. 자, 요거 클리어하는 방법은 뭐 천천히 한번 찾아보도록 하고, 그런데 요런 경우도 해결 방안이 있긴 있어야 되겠네요. 왜 그러냐면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다른 데서 이 보드를 사용을 하다가 아니구나. 강제로 먹여버릴 수도 있기는 있는데요. 지금은 AP 모드로 동작하는 것을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요 안에 있는 와이파이 정보를 바꾸려면 그냥 와이파이 062 아이디 비밀번호 집어넣는 아무 예제나 해가지고 잠깐만요. 지금까지 그렇게 썼는데 아무거나 그냥 때려 넣어가지고 바꿔주면 되는데 잠깐만요. 애매하네. 세팅. 좋아. 이거는 확실한 해결 방안이 나올 때까지 잠깐 얘는 묵혀두고 한 번도 블링크하고 접촉하지 않았던 요 친구하고 한번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보셨던 것은 이제 없었던 일로 하고, 자, 다시 해보죠. 여기다가 코드를 올리는 겁니다. 요 코드, 요것만 들어간 코드를 업로드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미 잘못 들어간 것을 해결하려는 그거를 제가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AP 모드로 지금 돌아가는 것을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얘는 이미 떴죠? 잘 보시면 아까하고 나오는 멘트가 다르잖아요. 잘 보시면 한 번도 얘가 블링크로서 설정된 적이 없기 때문에 AP 모드로 지금 동작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까지가 이제 출발점입니다. 이 상태로 딱 두고 스마트폰에 가셔서 이제 같이 한번 해보죠. 블링크 IoT를 누릅니다. 그럼 얘도 뭐 아무거나 지금 디바이스가 등록이 안 돼 있죠. Add New Device 선택해 줍니다. 그럼 아래쪽에 Wi-Fi to Connect Wi-Fi라고 돼 있죠. 얘를 딱 누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보드가 전원이 이렇게 들어와 있을 때 아래쪽에 Ready를 눌러줍니다. 그럼 좀 기다리면 저놈이 여기 나올 거예요. 좀 기다리면. 왜 안 나오지? 매뉴얼 커넥터도 있구나. 근데 일단 여기 목록이 나와야 됩니다. 자, 다시. 왜 안 나오지? 여기 이게 딱 이게 나와줘야 되는데요. Indicate blinking. 어씨, 왜 안 나오지? 수동으로 연결하라 그러네. 일단 왠지 제 생각에는 제 느낌에는요 프로젝트 명을 한글로 적어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제 느낌이긴 한데 자, 요런 사례도 다 제가 처음 겪어보는 거니까 한번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하죠. 지금 요 녹한다 프로젝트라고 한글로 제가 적어 놓은 게 약간 제 느낌적으로 봤을 때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다시 날리고 깔끔하게 지우고 자, 다시 해보죠. 무의 상태로 다시 돌아가서 자, 뉴 템플릿 녹한다 ESP8266 와이파이 이렇게 딱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요거를 가지고 가서 새로 업로드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쫙 올라가면 근데 목록이 안 나올 이유가 없는데 상당히 애매하네요. 자, 다시 한번 해보죠. 자, 저게 문제일 것이다 하는 일단 가정을 한번 세워보고 다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제 나오죠. 그죠? 그렇다면 녹한다의 가설이 맞죠. 요런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한글 인코딩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요. 아두이노에서는 UTF-8로 인코딩을 하고 얘가 만약에 그것을 UTF-8로 인코딩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글이라는 걸 쓸 때는 항상 조심을 해야 되고 웹 환경이나
아두이노도 똑같고 C샵도 똑같습니다. 아두이노에서 다른 쪽으로 한글을 보내줄 때 아두이노는 UTF-8만 쓰기 때문에 이거 왜 지워졌냐. 자, 다시. 자, 검색했죠? 이렇게 검색이 됐을 때 이 디바이스를 딱 선택을 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나오면서 요거는 그냥 와이파이 연결 유지 이거 눌러주시면 되고, 조금 이렇게 기다리시면 ESP8266 얘 가지고 검색해봤더니 팝콘이라는 게 있더라. 얘 눌러가지고 아이디 비밀번호를 ESP8266 보드한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됐죠? 아이디 비밀번호 이렇게 적어가지고 Continue 눌러주는 겁니다. 그럼 알아서 세팅 들어가죠. 클라우드하고도 연결해보고 따따따따따따 해가지고 이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자, 됐죠? 녹한다 랄랄랄라 커넥티드라고 떴습니다. 그러면 Continue 해주시면 돼요. Continue 계속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Done 다 됐죠? 또 있네요. OK, Great. 딱 눌러줍니다. 그리고 Finish and Exit. 그러면 이 ESP8266이 이제 그 블링크 클라우드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스마트폰 대시보드는 조금 이따가 보고 웹 대시보드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봤던 거하고 화면이 다르죠? 랄랄랄랄랄라 해가지고 지금 클라우드에 ready라고 떴습니다. 지금 러닝이라고 떠 있죠? 그러면 활성 상태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때 이제 요 돋보기를 누르게 되면 등록해 놓은 디바이스가 여기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ESP8266 보드를 하나 더 등록하게 되면 이 디바이스 네임이 한 개가 더 드러나고 3개, 4개가 되면 이제 이게 하나씩 쭉쭉쭉쭉 늘어나겠죠. 그리고 저 뒤에 잘 보시면 스테이트가 온라인이라고 되어 있으면 보드가 현재 클라우드 서버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 오프라인이라고 되어 있으면 뭐 전원이 분리가 되거나 배터리가 다 되거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MQTT는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요거는 조금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 확인하기. 그 다음 뒤쪽에 쭉 보시면 펌웨어 버전이 나온다, 그죠? 요게 이제 OTA 가지고 그 버전을 업그레이드 해주는 하나의 인자가 되고요. 다 여기까지 두고 잠깐만요. 요거 좀 기억이 안 난다. 눌러가지고 잠깐 한번 봐야 되겠네요. 자, 다시. 아까 전에 9버전 쓸 때는 인증 코드를 막 보드에 집어넣고 막 이렇게 해서 썼잖아요. 얘는 지금 보시는 요 EDGENT라는 요 코드를 내 입맛에 맞게 수정을 해서 쓰되 버전을 업로드 해가지고 OTA로 업로드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 이 디바이스 목록에 디바이스를 딱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No Dashboard Widget이라고 나오잖아요. 여기 위쪽에 점점점 된 거 눌러서 Edit Dashboard를 눌러줍니다. 그럼 여기 저 친숙한 친구들 있죠? 센서 값 띄우는 거하고 슬라이더하고 업그레이드라고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저게 등급을 올려야 쓸 수 있는 거거나 아직 새로운 버전이라서 구현이 안 됐거나 뭐 그런 겁니다. 하여간 업그레이드라고 되어 있는 것은 쓸 수가 없는 거고요. 무슨 짓을 한번 해볼 거냐면 아까 전에 했던 예제 있잖아요. 아니다. 자, 한번 해보죠. 자, 7번 예제 들어가겠습니다. 블링크 신버전을 이용해서 D3에 연결된 LED 한 개를 제어하는 예제를 만들어 보시오.
일단 볼링크 코드는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GPIO를 쓰게 되면 뭐 바꿀 필요는 없겠죠. 대시보드에서 스위치 추구합니다. 그리고 요거 톱니바퀴 누르고, 얘는 특이한 게 9버전보다 쓰기가 조금 깐깐합니다. 엄청 복잡한데 결론적으로는 그게 상당히 정리가 잘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아까 전에 9버전에서는 컴포넌트 그냥 요 보시면 설정하는 기어 버튼 있잖아요. 딱 누르면 그냥 가상핀이든지 GPIO든지 뭐 설정해가지고 거기다가 데이터를 뱉어내는 건데, 얘는 그 출력 핀을 자기가 직접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위쪽에 데이터 스트림스라고 된 거 보이죠? 이쪽으로 가서 뉴 데이터 스트림을 선택해 줍니다. 그럼 디지털, 아날로그, 버추어 핀 요 세 개는 익숙한 거잖아요. GPIO 한번 해볼 거니까 먼저 디지털 선택해 줍니다. 네임은 D3이라고 해주죠. D3 디지털 3번 핀이고, 그리고 디지털 3번인데 뒷면에는 GPIO 5번 핀이라고 했습니다. 그 핀 번호는 5번입니다. 핀 모드는 아웃풋, LED 제어할 때 아웃풋이잖아요. 얘 눌러보면 아웃풋, 인풋, 인풋 풀업, 우리 익숙한 것 용어들 다 나오죠. 그 LED 제어할 거니까 아웃풋 선택해 줍니다. 크리에이트 하면 이 세이브 앤 어플라이까지 눌러줍니다. 그럼 지금 방금 한 과정이 이거 저장이 아니구나. 데이터 스트림만 그냥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한다고 뭔가 제어가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만들어진 저 데이터 스트림을 웹 대시보드에 스위치 컴포넌트하고 이렇게 물려주는 겁니다. 그럼 요 방금 만들어 놨던 저 데이터 스트림에 on 밸류가 됐을 경우에는 뭐를 보내주고 오프일 때는 뭐 보내줄 거냐? 1 보내주면 LED 켜지는 거고 0 보내면 LED 꺼지는 거고, 그거는 0이 아두이노에서 말하는 로우가 되는 거고요. 1이 하이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보내주면 LED 제어가 되겠죠. 자, 세이브 해줍니다. 자, 그러고 LED를 아두이노에 일단 연결을 해줘야 되겠죠. LED를 요놈 한 놈만 일단 D3번에다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해주고, 자, 요놈입니다. 요놈. 될까요? 되죠? 아까 9버전 볼링크 했던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확장하자면 LED가 4개인 경우에도 지금 일사천리로 할 수 있죠. 자, D3, D4, D5, D6 요렇게 4개를 연결했을 때, 그러면 다음 수수는 D3, 4, 5, 6에 대한 데이터 스트림을 만들고 거기다가 UI를 만들어 가지고 하이로우를 보내주면 되겠구나. 자, 머릿속으로 들어오실 겁니다. 자, 데이터 스트림 만들면 되죠? 점점점 눌러가지고 에디트 대시보드 다시 들어가서 데이터 스트림에, 자, 디지털 D4번 핀은 GPIO 몇 번이냐면 5번, 4번, 14번, 12번 5번, 4번, 14번, 12번 5번 다음에 4번, 그리고 D5는 14번. 왜 14가 없죠? 오잉? 제가 보드를 잘못 선택했나 봅니다. 뭐지? ESP82 영역 맞는데? 왜 14번 핀이 없죠? 요런 핀에 할당이 돼 있을 수도 있겠네요. 일단 14번은 안 보이니까 빼고 12번 하겠습니다. 그럼 D4가 12번. 이렇게 해가지고
3, 4, 5, 6이거네. D6. 자,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 가가지고, 자, (4번) 6번 이렇게 딱 물려주는 겁니다. 일단 요게 되는지 먼저 봐야 되겠죠. 뭔가 좀 아리까리하네요. 이 뜨뜨미지근한 그 상황은 뭐죠? 자, 다시 5번, 4번, 14, 12. 뭔가 지금 그 클라우드 쪽에 설치되어 있는 프로파일이 ESP8266에서 지칭하는 핀 번호랑 뭔가 사뭇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지금 좀 제 잘못이라기보다는 일단 초심자분들도 똑같은 상황인 거잖아요. 그죠? 뭔가 아직까지 완전하게 구현이 되어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ESP8 아까 전에 9버전에서는 저 16번까지 다 나오고 ESP8266은 아날로그 연금밖에 없거든요. 이건 상당히 이상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적당히 그냥 보시고 저 GPIO를 직접 제어하고자 하실 때는 이렇게 쓰시면 되고, 아니면 차선책으로 버추어 핀으로 보내가지고 제어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LED 한 개 제어하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으니 그렇게 하고 얘는 방식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방금 봤죠? 그럼 이제 8번은 이거는 아무것도 예제 코드는 없겠네요. 자, 7번부터는 제가 업로드 해드리는 코드는 얘로 다 똑같을 것 같네요. 요거 일단 저장해 두겠습니다. 신버전용 기본 코드 라고 업로드를 하고, 자, 다음 8번 LED 4개를 제어하기 위해서 가상핀을 활용한 예시를 만들어 보시오. 요거 아까 제 수신하는 거 알려드렸는데요. 얘도 똑같은 규칙을 따릅니다. 자, 파일, 예제, 블링크의 get data였죠. 블링크의 get data라는 예제에서 잠깐만요. 스마트폰 쪽은 좀 나이스할 수도 있으려나? 잠깐 한번 볼게요. 어차피 이것도 대시보드에서 만들어서 하는 거구나. 똑같겠네요, 그러면. 자, 여기 스마트폰은 좀 이따 하고. 자, 여기서 가상핀으로 가져올 요거를 명시를 하면 된다고 했죠? 요거 가지고 와서 저 위에 셋업 위에다가 딱 풀어넣어주고, 가상핀 0번부터 출발해보죠. 가상핀 0번 핀은 0 또는 1의 값을 받을 거니까 as int, 그러니까 int형으로 받으면 되겠죠. 요렇게 받아서 뭐를 할 거냐면 LED 4개를 이 프로젝트에 추가를 해둘 겁니다. 자, 샵 define LED1이 D3. 아두이노 자체, 그 ESP 자체에서는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리고 얘네들 LED 4개 핀 모드 설정해 줘야 되겠죠. 요거 빼먹으면 안 되고.
자, 적당한데. 위치 모르겠으면 시리얼 비긴 다음에 LED1 아웃풋 2, 3, 4. 그럼 LED 사용할 기본 준비가 된 거고, 여기 보내게 되면 0 또는 1로 보낼 거니까요. 자, 디지털 라이트 LED1이 연결된 핀에 요 값으로 대체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LED가 4개니까 가상핀 4개를 사용하면 아주 좋겠죠. 1번, 2번, 0, 1, 2, 3 3개의 가상핀을 쓰고 LED 4개를 이렇게 물리는 겁니다. 이 예제가 돌아가겠는지는 저도 일단 모르는 상황인데요. 한번 같이 해보죠. 제 느낌대로 만들어 놨습니다. 녹한다는 느낌대로 코드를 만드는 사람. 그런데 지금부터는 신버전은 이 코드를 직접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자, 0.1.1 버전으로 만들어 가지고요. 요거 중요해요. 0.1.1 버전으로 만들어 가지고 지금 눌러야 되는 메뉴가 뭐냐면요. 스케치 컴파일된 바이너리로 내보내기, 이걸 눌러야 되거든요. 근데 이 코드는 지금 작동이 안 됩니다. 왜냐? 지금 제가 작성하고 있는 이 코드가 이그젠플로 되어 있는 읽기 전용 코드거든요. 그래서 이 코드를 새로운 프로젝트로 가지고 갑니다. 잘 보셔야 돼요. 눈을 크게 뜨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끕니다. 자, OTA로 업로드. 자, 그럼 지금 보신 게 이제 0.1.1 버전의 그 ESP8266용 코드가 되는 건데요. 요거 컴파일된 바이너리 내보내기 하면 아마 컴파일이 안 될 겁니다. 그죠? 바로 빨간 줄 끄이죠? 이 이유가 뭐냐면요. 가지고 와야 될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순서를 잘 기억을 하세요. 먼저 이 0.1.1 버전으로 만들어 놓은 코드를 프로젝트를 세이브를 합니다. 자, 여기 있죠? 스케치 07B라는 프로젝트 이름으로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문서에 아두이노에 라이브러리로 들어가서 블링크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그젠플 안에 블링크 edgent라고 된 거 들어가셔가지고 ESP8266에 INO 파일 빼고 몽땅 다 카피합니다. 몽땅 카피해서 방금 저장했던 요 파일 있죠? 여기다가 추가해 줍니다. 요게 없어서 에러가 나는 거예요. 추가해 주시고 스케치 컴파일된 바이너리 내보내기 눌러줍니다. 물론 이 코드를 ESP8266에 다이렉트로 집어넣어줘도 제 생각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OTA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근데 어차피 OTA도 보여드려야 되니까 이렇게 한번 트라이를 해보죠. ESP8266이 지금 컴퓨터하고 가까이 있어가지고 USB로 연결이 되어 있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컴퓨터 가지고 업로드를 해줄 수 있겠지만 어디 비닐하우스 이런데 천장에 부착이 돼 있다면, 부착이 돼서 인터넷만 연결이 돼 있다면 뜯어서 USB 연결하기는 좀 상그럽겠죠. 그럴 때 OTA를 쓰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에러 없이 진행이 되었죠. 그리고 방금 저장해놨던 폴더 가시면 머시기.bin이라는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방금 우리가 짰던 프로그램이 그 프로그램의 본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게 아두이노로 이제 적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요 파일을 OTA 가지고 업로드를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프로젝트로 가셔서 요 스트림 다 지우겠습니다. 지울 때는 delete라는 거를 반드시 이렇게 타이핑을 해줘야 지워집니다. 좀 귀찮게 만들어 놨어요. 삭제하는 데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져라 이 말이겠죠. 스트림 다 지워주시고,
그리고 Save and Apply 누르고 이제 요 디바이스 셀렉트 하는 대로 가셔가지고 점점점 누르고 업데이트 펌웨어라는 거 보이죠? 요거 중요해요. 자, 디바이스 목록에서 내가 업데이트할 디바이스 선택한다. 1번. 점점점 눌러서 업데이트 펌웨어 눌러준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옵션이 있는데요. 우리가 업데이트라고 하면 버전이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올리는 거잖아요. 근데 뭐 그거랑 상관없이 나는 강제로 업데이트 하겠다 하면 no condition이라고 하면 되고, 디폴트가 lower firmware 버전이라고 돼 있잖아요. 지금 내가 업로드할 파일의 내부의 버전이 업로드 되어 있는 버전보다 더 높다면, 지금 업로드할 버전이 더 높다면 OTA로 프로그램을 보내주겠다 하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라이트 버전, 공짜인 버전에서는 only one device, 그러니까 한 번에 하나의 디바이스만 보낼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 업그레이드를 하면 이제 디바이스가 100개가 있다. 100개 동시에 OTA를 적용을 해주겠다 이 말이겠죠. 자, 여기서 여기 펌웨어라고 되어 있는 란에 방금 만들어진 이 bin 파일을 드래그 끌어다가 던져 넣습니다. 그럼 점점점 하다가 버전이 0.1.1 버전이다 나오죠. 그리고 현재 버전은 0.1.0 버전이니까 당연히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겠죠. 여기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요 화면하고 시리얼 모니터 화면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이렇게 두고 그 다음 아래쪽에 여기 스타트 shipping 누르시면 됩니다. 자, 배달 들어가는 거죠. 자, 오케이 누르면 여기 잘 보시면 뭔가 인터랙션이 있죠. 플래싱 나오면서 퍼센테이지가 올라갑니다. 프로그램이 ESP8266 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40%, 50%, 다 됐죠? 다 되면 알아서 재부팅 됩니다. 재부팅 되고 와이파이 공유기도 알아서 연결하고 클라우드하고도 알아서 연결합니다. 자, 커넥션 클라우드 러닝 이라고 떴죠? 이제 돌아가고 제가 버추어 0번, 1번, 2번, 3번 핀으로 0 또는 1을 보내면 LED가 제어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여기도 이렇게 뜨죠? 자, 이제 shipping이 finished 됐다. OTA 적용이 끝났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다시 디바이스 목록에 가셔가지고 버전을 보면 얘는 이제 0.1.1 버전이 된 거죠. 다음번 업로드 할 때는 0.1.2 버전으로 만들어가지고 보내주면 되는 겁니다. 됐죠? BHS님 반갑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아까 했던 순서대로 점점점 눌러서 에디트 대시보드 데이터 스트림의 가상핀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되려나? 자, 버추어 핀 D3 네임은 D3이고 연결할 핀은 V0에 한값 0 맥시멈 1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0, 1 저도 이건 안 해봤으니까 같이 한번 해봅시다. 4개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일단 한 개 먼저 해보죠. D3이라는 거 만들었고 웹 대시보드로 가서 요 놈을 요걸로 바꿔주는 겁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뭐지? 세이브가 안 뜨지? 자동으로 바뀌어졌구나. 일단 한 개는 되네요. 자, 볼게요. 요 D3 만든 거 있죠? 요거 켜졌죠? 일단 한 놈은 됐죠? 나머지 나머지 4개로 확장을 해보겠습니다. 사이즈를 줄인다는 게 꺼버렸네요. 자, 다시 자, 데이터 스트림을 먼저 만든다. 두 번째는 V1 버추어 핀
D4번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가상 1번 그대로 create. 그리고 D5는 자동으로 인덱스가 올라가네요. 자, 이렇게 따따따따따 만들면 되겠네요. D6 이렇게 4개를 만들어주고 여기 버튼 4개를 싹 해가지고 이렇게 교통 정리를 해주면 되겠네요. 얘는 D5번 됐다. 될까요? 자, 첫 번째 거 된다, 그죠? 자, 그다음 두 번째 거. 두 번째 거 얘는 저 핀이 뭔가 특수하게 쓰는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왜 뭔가 좀 불이 애매하게 들어와 있지? 자, 얘도 왜 같이 움직이냐? 뭔가 제가 잘못했나 보네요. 역시 잘 모르니까 삽질을 많이 하네요. 0, 1, 2, 3 됐고, 이거 V2라고 해놨죠. 자, 이렇게 선택해주면 됩니다. 하나씩. 근데 디지털 4번 핀이 뭔가 지금 그 블링크에서 뭔가 다른 용도로 쓰는 핀이 아닌가 싶은데요. 자, 일단 한번 다시 보죠. 자, 얘는 되죠? 첫 번째 거. 얘가 일단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요거 켰다 껐다 켰다 껐다. 요거 켰다 껐다 켰다 껐다. 무접점 키보드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럼 일단 제가 원인을 명쾌하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디지털 ESP8266의 3번, 4번 핀은 요 신버전에서는 약간 오작동할 여지가 있으니까 저 디지털 출력으로 사용 안 하는 게 좋겠죠. 그렇죠. 얘는 안 되고 켜고 끄고 문제없이 잘 된다, 그죠? 됐네요. 그럼 이제 요 타이밍에 스마트폰 대시보드가 한번 치고 들어가 보는 겁니다. 요 타이밍에 자, 단톡방에 뭔가 메시지가 떠 있네요. 자, 여기서 그냥 셋업 대시보드 바로 누르는 거예요. 딱 누르고 얘도 9버전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제 UI 워크스페이스 디자인 하는 거고요. 위쪽에 있는 요 점점점 딱 누르면 업그레이드라고 적혀 있는 거는 쓸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9버전은 그냥 아무거나 다 쓸 수 있는데 개수의 제약을 받을 뿐이고 얘는 아예 못 쓰는 거예요. 등급을 올리기 전까지는 쓸 수 없는 컴포넌트가 되는 겁니다. 딱 눌러보면 자, 업그레이드에 돈 내라 라고 바로 나오죠. 8,900원 내면 쓸 수 있다 이렇게 나오니까 깔끔하게 무시하시고 공짜 범위 안에서만 쓰면 되는 겁니다. 버튼은 공짜니까 자, 버튼 4개를 딱 만들어 줍니다. 얘는 업그레이드 하는 데에 제약사항이 있는 대신에 개수에 대한 제약사항이 없으니까 1장 1단이라고 볼 수 있죠. 9버전은 이거 버튼을 여러 개 하나에 200원이니까 버튼 10개 만들면 그 이상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얘는 그거에 대한 이슈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럼 이제 요 버튼 눌러가지고 아까 하였듯이 스위치 하면 되죠. 스위치해서 데이터 스트림에 D3을 물려주는 겁니다. 이거는 미리 정의를 다 해놨죠. 저 PC 쪽 클라우드에서 D3번 물려주고. 잠깐만요. 제가 화면이 어두워가지고 잘 안 보이네요. 자, 얘는 D4번 스위치의 D4. 물론 4번은 지금 동작 안 할 거지만 스위치의 D5. 자, 간단하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저 우측 좌측 상단에 있는 얘가 이제 완료 버튼입니다. 딱 누르면 이제 작동이 되는 거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방향은 이렇게 되어 있겠네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랑 같네요. 요거 누르면 자, 켜지죠? 켜지고 켜지고. 지금 4번은 저 뭐 이유는 모르겠지만 안 된다 했습니다. 끄고 켜고 켜고 잘 된다 그죠? 그리고 지금 제가 스마트폰 가지고 인터랙션 하는 거하고 요 관계를 또 잘 보세요. 끄고 클라우드 그러니까 PC 쪽하고 스마트폰 쪽하고 실제 ESP8266하고 전부 다 동기화가 되어 있는 겁니다. 켜고 켠다. 스마트폰 쪽에서 켰죠. 요 PC 쪽에서 끄고 끈다. 됐죠? 켠다. 요게 일단 신버전의 전체 개념도입니다. 버추어 포트 만들어 가지고 데이터 보내주고 OTA 가지고 프로그램을 잡아 넣는다. 됐습니다. 그럼 아까 9버전에서 했던 수순대로 김요새님 반갑습니다. 또 반짝반짝 하는 거 보니 김요샘님이 병장으로 진급하셨다네요. 앞으로도 녹한다를 자주 찾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방금 이 코드가 ESP8266 쪽으로 밀어넣었던 코드죠. 저장해두고 441-8번 LED 4개 제어하는 OTA용 코드. 자, 지금부터는 아두이노 코드를 계속 OTA로 올릴 거예요. 9번 예제. 이번에는 보드 쪽에서 그 대시보드 쪽으로 보내주는 거죠. ESP8266 보드에서 가상의 센서 데이터를 PC와 스마트폰의 대시보드로 전송하는 예제를 구현하고 OTA로 업로드하시오. 벌링크가 간단하다면 간단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일련의 과정은 초심자분들이 보시기에는 별로 간단해 보이지는 않을 수도 있겠네요. 다시 한번 이 OTA라는 걸 설명을 드리자면 컴퓨터의 보드를 USB로 연결해서 업로드를 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어차피 사물 인터넷 보드는 인터넷 공유기에 연결되어 있는 친구잖아요. 그 녀석한테 인터넷을 통해서 코드를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코드 업로드 되고 나면 자기 스스로 재부팅하면서 새롭게 업로드된 코드 가지고 이제 동작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럼 이번에는 얘가 데이터를 보내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이 이제 없어지겠죠? LED 4개 제어했던 부분 빼고 잠깐 1, 2, 3, 4 D4번 핀은 일단은 제가 메모를 해둘게요. D4번 핀은 디지털 출력으로 제어가 안 되더라.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센서 데이터 가지고 오려면 여기다가 이제 얘는 이제 0.1.2 버전으로 올리고 입혀야 되는 예제가 푸시 데이터를 활용을 하면 된다고 했죠. 다시 한번 기억을 리마인드 해보겠습니다. 먼저 블링크 타이머라는 걸 가지고 온다 했습니다. 블링크 타이머 가지고 온다. 1번. 2번. 타이머가 할 일을 함수로 정의를 합니다. 자, 이게 이제 타이머가 할 일이죠. 이름 이제 바꾸지 않겠습니다. my timer 이벤트 그대로 쓰도록 하고 가상핀 몇 번으로 어떤 값을 업로드를 할래가 되는 건데요. 여기다가 지금 0, 1, 2, 3까지 만들어져 있으니까 V4번 핀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V4번 핀에다가 가상의 센서 값을 랜덤한 값을 측정을 하는 거죠. int 센서 랜덤 0에서부터 1000 사이에 랜덤한 값을 뽑아서
아니면 소수점이 있는 이번에는 플로트 데이터, 더블 데이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0에서 1000 사이의 값을 뽑아서 여기가 이제 플로트가 되면 되겠죠. 100.0으로 나눠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0에서부터 1000 사이의 값을 뽑아서 100으로 나눴으니까 이 값은 0.00부터 9.99 사이의 값이 나오겠죠. 0부터 999 사이의 값을 뽑아서 100으로 나눈 거니까 0.00부터 9.99까지 실수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예 하는 김에 0을 하나 더 붙이죠. 이렇게 하면 0.00부터 99.99까지 랜덤한 값이 나오겠죠. 이를테면 퍼센트 같은 값을 가지겠죠. 요 값을 V4번 핀, 가상핀 4번으로 업로드를 하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블링크하고 ESP8266하고 호흡을 맞출 때 GPIO로 제어하는 것보다는 가상핀으로 데이터 주고받는 사례가 훨씬 많을 것 같으니까요. GPIO는 그냥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없다고 생각하시고 가상핀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그것만 잘 이제 이해를 하시면 블링크 사용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 해야 될 일만 정의가 됐지 얘가 호출을 되지는 않는 상황이잖아요. 자, 다시 푸시 데이터라는 이그젠플로 가서 타이머가 해야 될 일을 이제 정의를 해줍니다. 셋업에다가 이렇게 딱 적어주는 거죠. 1초에 한번 1000ms 1초에 한번 my timer 이벤트를 알아서 실행을 시켜라 하고 루프 펑션 안에다가 타이머 런 집어넣어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됐죠? 그럼 지금 이제 버전이 바뀐 상황이죠. 헷갈릴 수가 있으니 원래 만들어져 있던 거 요거 지우고 스케치 컴파일된 바이너리 내보내기 눌러서 bin 파일을 만들어 줍니다. 자, 이거는 지금 아두이노 ESP8266에 직접 넣은 게 아니에요. 이 파일로 뱉어낸 겁니다. 자, 그럼 다음 수수는 프로젝트 이거 디바이스 선택하고 점점점 눌러서 업데이트 펌웨어 누르고 요 놈을 여기다가 던져 놓고 버전 0.1.2 버전 0.1.1 버전 확인하고 딜리버리 하면 되죠. 스타트 shipping. 그러면 또 이제 업로드가 진행이 되겠죠. 자, 10%. 지금 이 화면은 ESP8266이 컴퓨터하고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보여지는 화면인데요. 뭐 보지 않더라도 저 천장에 달려있는 보드가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돼서 다시 요 클라우드하고 연결이 될 거니까 업데이트 된 이후에 온라인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면 업데이트가 성공적으로 수행이 됐는지 확인할 수 있겠죠. 자, 리부트 됩니다. 자, 펌웨어 버전하고 싹 나오죠. 자, 됐습니다. 다시 가보면 0.1.2 버전 업그레이드 됐고 현재 온라인으로 나온다 그죠? 아, 그러면 업데이트가 잘 되었겠구나. 자, 대시보드로 갑니다. 에디트 대시보드. 값을 출력하기에는 아무래도 요 레인지로 요걸로 한번 해보죠. 게이지 요만큼 요래가지고 요거를 딱 눌러서 일단 핀을 정의를 해야 되죠. 데이터 스트림 쪽으로 갑니다. 뉴 데이터 스트림에 가상 핀 5번이죠. 4번인가? 4번으로 했죠. 자, 가상핀 4번이고 요거는 가상의 센서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타입은 인테저 더블 스트링인데 더블이고 유닛 이건 단위를 말하는 거죠. 이 단위는 뭐겠냐 하면 저 차트
도넛 그래프 띄울 때 숫자 옆에다가 단위를 띄워주겠다 이 말이죠. 퍼센트 있나? 퍼센트로 한번 해보죠. 내가 그냥 퍼센트라고 써도 되긴 한데요. 그냥 아무거나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볼트 할게요. 볼트, 유닛은 볼트고 하한값은 0이고 상한값은 1000이죠. 100이죠. 99.99까지 날라오니까. 그리고 여기 데시멀스에 잘 보시면 이렇게 데이터 타입이 있는데요. 요거는 저도 명확하게 찾아보진 않았어요. 샵이라고 돼 있으면 그냥 정수형이고 샵.샵으로 돼 있으면 소수점이 있는 실수형 데이터를 출력하는데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출력을 해라. 그러면 소수점 뒤에 샵이 많다는 얘기는 소수점 자릿수가 늘어난다는 의미겠죠. 기본은 앞에 소수점 앞에는 그냥 정수 그대로 출력하고 점 뒤에는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출력을 해라가 디폴트 옵션입니다. 됐죠? Continue. 대시보드로 가서 여기다가 V4번 핀을 물려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날라오죠? 날라오는 랜덤한 값으로 날라오는 거 가지고 이렇게 센서 데이터를 PC 쪽에 출력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저 데이터를 그대로 V4번 핀이라는 거는 대시보드에 정의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스마트폰 쪽에서도 그대로 V4번 핀 데이터를 내가 사용하겠노라 라고만 해두면 바로 써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같이 한번 또 해보죠. 지금 이제 버튼은 필요가 없어졌죠. 요 위에 요거를 누르고 얘는 뭐 이제 이거는 이제 작동이 되는 모드고 요 위에 있는 거 요거 있죠. 렌치 모양으로 된 거 요거 누르면 이제 에디트 하는 모드가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이제 다 썼습니다. 쓰레기통에다 집어넣고 그 다음 점점점 눌러서 얘도 게이지는 공짜로 쓸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있죠. 게이지. 자, 눌러서 여기 데이터 스트림을 센서를 선택해 주면 되겠죠. 센서 선택하고 이 센서에 대한 옵션은 이미 클라우드에서 다 세팅해 놨으니까 요대로만 해두면 아마 되겠죠. 그죠? 바로 이렇게 스마트폰에서도 ESP8266에서 뱉어내는 이 데이터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자면 지금 이 센서 데이터를 수신하는 것의 의미는 이 센서 데이터는 집 안에 있는 겁니다. 회사에 가서 그 센서 데이터를 스마트폰으로 보려면 지금 볼 링크 가지고 하면 확인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딱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는 화면하고 지금 컴퓨터 쪽에서 보는 화면하고 이제 똑같죠. 컴퓨터 쪽 여기도 언제 어디서든 컴퓨터 있으면 웹 브라우저에다가 이 주소 치고 로그인만 하면 이 화면 그대로 볼 수 있는 거니까 나쁘지 않죠. 그리고 차트도 공짜로 띄울 수 있습니다. 차트 한번 써보실 분들은 요 이제 안에 있는 거 알맹이는 직접 이제 하나씩 눌러보시면서 털면 되는데요. 여기 차트라고 된 거 보이죠? 얘를 딱 가지고 와서 차트 그릴 데이터를 지금 센서 데이터가 요 애드 스트림 보이죠? 애드 데이터 스트림에 센서 데이터 가지고 나는 그래프 그리겠다. 저도 이거는 안 써봤는데 라인 그래프로 하고 차트 컬러는 빨간색으로 하고 Y축 보는 걸로 하고 민값 0, 맥스값 100 맞죠? 0.00부터 99.99니까 이렇게 대충 해가지고 한번 해보는 겁니다. 세이브 되는겨? 그리고 제가 이거 확인해 보니까요. PC 쪽 대시보드에서는 웹 대시보드에서는 1분에 한 번씩 이 데이터가 기록이 되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찔끔 이렇게 기록이 돼 있죠. 이게 좀 별로네. 좀 이게 실시간으로 바다락 그려줘야 좀 좋을 텐데, 그죠?
오토 스케일. 아마 뭔가 설정할 수 있는 옵션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버전에서는 이렇게 분당 하나의 샘플 가지고 분당 하나의 샘플의 평균 값으로 데이터를 그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두면 되겠고, 이제 스마트폰 쪽에서도 차트, 우리 그래프가 막 그려지고 이러면 조금 뭔가 센서 데이터가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자, 차트 찾습니다. 여기 있죠? 슈퍼 차트라고 된 게 있죠? 슈퍼 차트. 딱 누릅니다. 추가됐고, 여기다가 데이터 스트림은 센서고, 그죠? 센서 선택해 주시고, 그 나머지는 뭐 그냥 대충 두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꺾은 선 그래프로 그리고 뭐 대충 그 그래프 이름은 테스트로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딱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죠. 랜덤한 값으로. 요거 이제 배치 잘하면 좀 아주 간단하게 하긴 했지만 느낌 있어 보이는 거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요 차트는 모바일 쪽이 조금 더 나은 것 같네요. PC 쪽은 데이터가 분당 하나씩 기록이 된다는 거. 왜 그런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아마 그 비용 과금을 하면 조금 더 좋게 해주겠죠. 스마트폰 쪽에서 이렇게. 내일은 각종 센서 데이터를 수집을 해가지고 요런 식으로 게이지로도 한번 해보고 레이블로 순수한 값도 한번 해보고 차트로도 한번 그려보고 그런 수순으로 해보겠습니다. 잘 되죠? 자, 이제 방금 신버전에 있는 대부분의 기능을 이제 다 파악을 하신 겁니다. 이제 빠진 게 있다면 그거 안 했네요. 노티피케이션. 이거는 마루님이 제일 좋아할 만한 기능인데요. 마루님 계신가요? 마루님 없으면 안 해야지. 내일 해야지. 어떤 내용이냐면요. 우리 푸시 알람이라는 겁니다. 푸시 노티피케이션. 우리가 블링크라는 그 플랫폼을 사용하기 위해서 저 스마트폰에다가 어플리케이션 깔았잖아요.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될 때 스마트폰에 그 알람 권한을 얻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면 저 안드로이드 시스템 자체에 푸시 알람을 발생시키기가 상당히 물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가지고 하면 되긴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앱 인벤터나 이런 걸로 하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마루님 계신데 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푸시 알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마트폰 쓰다가 카카오톡 메시지 이런 거 오면 스마트폰 화면에 알람이 오면서 위에 이렇게 뭔가 유저가 충분히 볼 수 있을 만한 알림을 주잖아요. 그게 바로 푸시 노티피케이션입니다. 그러면 블링크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스마트폰에 깔려 있기 때문에 블링크 클라우드에서 설정만 해주시면 예를 들어 지금 가상의 센서 값이 날라오고 있는데 그 센서 값이 내가 설정한 어퍼 바운드를 넘어섰을 경우에 푸시 노티피케이션을 발생시키겠다 해놓으면 알람이 오는 겁니다. 화재 경보 같은 걸 말하는 거겠죠. 그런 걸 해보죠. 자, 다음 예제 10번 예제는 뭘 할 거냐면 10번 예제는 가상의 센서 데이터가 9번 예제에 더해서 보드에서 측정한 센서 값이 0.00에서 99.99인데 90을 넘을 경우
스마트폰에 푸시 알람을 발생시키시오. 알람을 주라 이 말이죠. 그럼 그거는 생각보다 또 어렵습니다. 요거 상당히 어렵게 만들어 놨는데요. 눈을 크게 뜨고 보세요. 저도 이거 기억이 날란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점점점 누르고 에디트 대시보드 눌러가지고 데이터 스트림, 수신한 데이터를 설정하는 쪽으로 갑니다. 현재 가상 포트 4번 쪽으로 센서 데이터가 업로드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얘를 딱 눌러서 어드밴스드 세팅으로 들어갑니다. 어드밴스드 뭔가 이제 잘 안 쓰는 기능을 쓰겠다 이 말이죠.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Expose to Automation이라는 게 있는데요. 요게 푸시 알람이지만 알람이라는 키워드는 전혀 없습니다. Expose to Automation입니다. 요거를 딱 누르시고 여기 여러 개 고르는 것 중에 센서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Available in Condition 체크해주고 세이브 해줍니다. 요까지 해두면 PC 쪽에서는 어차피 푸시 알람이 없는 거잖아요. 요대로 두면 되고 이제 푸시 알람은 스마트폰 쪽에서 설정을 하시면 되는데요. 방금 저 세팅을 하게 되면 메인 페이지에 변화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지금 보니까 또 화면이 너무 어둡네요. 요 정도 되면 보이죠? 아까 전에는 아래쪽에 디바이스하고 노티피케이션 두 개밖에 없었을 겁니다. 요걸 다시 한번 제가 차이를 보여드릴게요. 자, 다시 데이터 스트림 쪽으로 가셔서 자, 방금 제가 했던 설정을 다시 풉니다. 어드밴스드 세팅에 요거 끄고 세이브 딱 하는 거예요. 잠깐만요. 이거 왜 이렇게 됐지? 껐다 켜야 되나? 원래 아래쪽에 이렇게 두 개밖에 없거든요. 디바이스하고 노티피케이션스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 가가지고 익스포즈 오토메이션 요거를 딱 세이브를 해주게 되면 자, 아직까지는 두 개다 그죠? 왜 자동으로 안 바뀌지? 자, 세 개로 바뀌었다 그죠? 여기서 오토메이션스를 누릅니다. 그리고 자, add automation 딱 누르고 제일 처음 디바이스 스테이트를 먼저 눌러요. 디바이스 스테이트. 그리고 그 알람 푸시 노티피케이션을 적용시킬 디바이스를 고르는 거죠. 요 놈. 지금 한 놈밖에 없죠. 거기에 지금 센서 데이터가 있죠. 아까 제가 V4번 핀에다가 어드밴스드 옵션을 줬잖아요. 그 놈을 딱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Continue.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옵션을 선택하는 거죠. is n이라는 것은 항상 말하는 거고, 우리가 보통 뭐보다 높다라고 하면 is greater than을 말하는 거겠죠. is greater than. 아래쪽에 숫자 적는 란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90이라고 써두는 거죠. 090이 아니라 90. 그럼 이 말 자체가 이 센서 데이터가 90보다 greater than이면 90보다 더 크다면이라는 조건식을 만드는 겁니다. 90보다 크다면 continue 해주시고, 그럼 90보다 크다면이라는 조건이 하나 만들어졌죠. 아래쪽에 액션에다가 add 액션을 눌러주고 send notification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그때 노티피케이션으로 뜰 말을 여기다가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타이틀에다가 예를 들어 온도 경보, 이렇게 온도 경보, 측정 값이 90을 넘었습니다.
측정값이 90을 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푸시 노티피케이션에 발생시키는 건데요. 그때 지금 측정된 값도 여기다가 변수명처럼 출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알아보시면 되겠고, OK 눌러주시면 여기 위쪽에 리미트 페리오드 보이죠? 요거를 1미닛으로 해놓으면 지금 측정되는 값이 1초에 한 번마다 올라오는데요. 경고를 푸시 노티피케이션을 보내는 간격을 미니멈 이제 1분으로 하는 겁니다. 아무리 센서 데이터가 90이 넘은 게 많이 올라오더라도 1분 간격으로 하고 요걸 눌러가지고 예를 들어 나는 10분에 한 번마다 경고를 받겠다라고 하면 요거 이제 적당히 자기 원하는 양으로 가감하면 되겠죠. No limit라고 해놓으면 값이 90을 넘는 순간마다 매회마다 푸시 알람이 발생하는 겁니다. 됐죠? 요렇게 해두고 Save Automation을 딱 눌러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트리거 이제 한번 기다려보는 거죠. 자, 넣었죠? 측정값이 90을 넘었습니다 라는 그 알맹이가 나왔죠? 자, 클로즈. 지금 0.00부터 99.999이기 때문에 대략 지금 경보가 발생할 확률이 한 10% 정도 되는 거죠. 90을 넘어야 되기 때문에 10번 중에 한 번 정도. 그런데 리미트 타임이 1분으로 걸려있기 때문에 1분 안에는 또 노티피케이션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그럼 눌러가지고 리미트를 한번 풀어보죠. 이게 또 뭐냐. 자, No Limit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있다가 센서 데이터가 90을 넘으면 디링 이렇게 날라오죠. 아니면 센서 데이터를 보러 가면 되겠죠. 대시보드로 가서 한번 보는 겁니다. 90을 넘을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는 겁니다. 자, 넘으니까 알람이 이렇게 나오죠. 푸시, 이게 바로 푸시 노티피케이션입니다. 재밌죠? 됐습니다. 그리고 방금 그 기능을 이제 끌려면 오토메이션으로 가가지고 요거 풀어주면 이제 방금 해놨던 오토메이션이 꺼지는 거고, 그리고 요 오토메이션은 뭐 오토메이션 안에 푸시 알람이 그냥 포함이 되어 있는 개념이고요. 제가 대략적으로 파악을 해보기로는 저 오토메이션 쪽을 잘 세팅을 해두면 그 스마트폰만 그냥 들고 다니면 자동으로 뭔가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에서 보드 쪽으로 제어 명령을 보내줘야 되는데 유저가 뭔가 명령을 줘가지고 보내주는 게 아니라 일정한 시간에 의해서 자동으로 보내게 한다든가 아니면 뭐 하여간 그런 규칙을 만드는 거죠. 방금 했던 것 같이 센서 값이 얼마 이상이면 뭘 한다 하는 것처럼 항상 뭐 한다 아니면 시간이 어떻게 되면 뭐를 한다 이렇게 정의를 해가지고 쓰시면 되는 겁니다. 방금 보셨던 게 이제 푸시 노티피케이션이었고요. 이제 다 했습니다. 처음 보신 분 중에 오늘 저거는 저렇게 쓰면 되겠다 하는 느낌 오시나요? 블링크라는 거를 처음 접해 보시는 분 있으면 한 두 분 정도 제가 의견을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모드버스 RTU요? 모드버스 RTU는 제가 다 파먹었죠. 질문을 하시는 상황인가요? 자, 일단 그 질문은 조금 이따가 받고 오늘 블링크를 처음 보신 분 있으시면, 근데 알케미스트리님은 처음부터 안 봤잖아요. 상당히 내용이 어려워진 시점부터 아마 보신 것 같은데, 뭐 아무쪼록 제가 블링크 튜토리얼 편을 이렇게 오늘 준비를 했는데요. 초심자분들이 봤을 때 저거는 저렇게 하면 되겠다 하는 느낌이 좀 왔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한참 하고 난 다음에 녹한다가 든 생각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일은 ESP8266에 센서 5종을 연결할 거예요. 센서를 연결해가지고 센서 데이터를 그 블링크 쪽으로 가지고 와서 모니터링 하거나 특정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알람 발생시키거나 하는 것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SP 조금씩 그 사용할 수 있는 게 확장되는 것 같기는 한데요. ESP8266도 지금 완전하게 동작 안 하는 것을 봤을 때 아직 조금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완전 엉망진창까지는 아닌데 아직 약간 수정해야 될 사항이 있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신버전에서는 그 인증키를 입력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인증키 입력한 적이 한 번도 없었잖아요. 처음에 블링크하고 ESP8266하고 딱 연결해두면 내부에서 인증키가 자동으로 이렇게 등록이 돼가지고 다음부터는 인증키를 안 써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9버전에서는 인증키를 발급을 받아가지고 써야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처음에 설명할 때 하위 호환이라는 말을 했잖아요. 윈도우 7하고 윈도우 10의 관계와 같아 있습니다. 아무리 9버전이라고 해도 신버전의 기능을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방금 보셨던 클라우드에 동일하게 9버전에서 했던 대로 해가지고 근데 그거는 별로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렇게 쓰시는 분이 없을 것 같으니까 9버전은 9버전대로 쓰고 신버전은 신버전대로 쓰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방금 제가 보여드린 거 똑같이 하려면 얘 구입하시면 돼요. 위모스 D1 R1 위모스 D1 R1 얘가 지금 오히려 9버전에서는 완벽하게 돌아갑니다. 9버전에서는 OK인데 신버전에서는 아직 좀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진 않네요. 요건 제가 블링크를 만들지 않았으니까요. 업그레이드 하고 있는 중이라고 그냥 생각을 하면 될 것 같네요. 알리 캠핑님 하시고 싶은 내용이 뭔가요? 자, 이제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하시고, 그리고 오늘 내용을 봤는데 나는 저거 지금 뭐라고 제가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런 내용 이렇게 언급해 주시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해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간단해요. 가상핀을 가지고 가상핀을 매개로 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내는 예제는 그 보드가 받는 예제는 getData라는 예제에서 코드를 가지고 오면 되고, 보드가 보내주는 예제는 pushData라는 예제에서 코드 타이머를 이용을 해가지고 일정한 인터벌로 따따따따따 보내주면 됩니다. 코드 리뷰하고 해석하는 그런 거는 좀 곤란합니다. 그런 거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대부분의 일반적인 분들의 어떤 관심사항이 아니라 가지고요. 조금 더 발생하는 문제점을 뾰족하게 해오시면 해결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렇게 코드 뭉치 있는 거를 저한테 이렇게 주시면서 뭔가 해결해 달라고 하시면 그거는 곤란하고요. 내가 이 코드를 이렇게 해봤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한다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yes, no라고 대답하면서 조금 살을 붙여줄 수는 있는데, 뭔가 만들어둔 코드 자체를 이렇게 보내주신 것은 죄송하지만 제가 그거까지 할 만한 여력이 안 되거든요. 녹한다는 한 명이고요. 손이 2개밖에 없습니다. 스트리밍도 해야 되고 또 방송 준비도 해야 되고 코딩도 해야 되고 지금 닭장도 만들어야 되고 농사도 지어야 되고 해야 될 게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특이하다는 부분을 저한테 좀 설명을 해줘 보세요. 적산계인데 어차피 주고받는 그 데이터 프레임이 딱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주고받고 주고받고. 농사요? 농사라고 해서 그렇게 거창한 게 아니고 저 마당에 조그마한 텃밭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번 주말에 거름 뿌려놨습니다. 뭘 심을지는 조금 이따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슬라이더 기능으로 하우스 개폐기가 가능하죠. 슬라이더라는 게 블링크의 슬라이더 말씀하시는 건가요? 뭐 버튼 어차피 0이면 닫히고 100이면 열리는 거면 그 버튼 가지고 해도 상관없겠네요. 단 이제 그거보다 어려운 건 이거죠. 얘가 개폐기를 제어하는 거, 이게 제 생각에는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가능합니다. 뭐 개폐기가 예를 들어 릴레이 가지고 제어된다면 그 릴레이 온 오프 하는 수순으로 제어된다면 뭐 충분히 제어될 수 있죠. 아스키 코드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형태인가 보네요. 그것도 뭐 어차피 규칙은 같습니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예를 들어서요. 제가 얘가 그 모드버스 뭔가한테 리퀘스트를 하면 응답이 날라오는 거잖아요. 리스폰스가 날라오는 거잖아요. 그럼 일단 리퀘스트는 성공을 했으니까 뭔가 날라왔다는 의미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요 리스폰스 받은 게 지금 보신 것처럼 R이 1, 2, 3 뭐 이렇게 날라온다라고 하면 얘가 받은 그 바이트 스트림이 있을 거잖아요. 요거 바이트 어레이, 제가 아마 버퍼라고 표현을 해놨을 건데요. 얘가 있잖아요. 얘를 출력을 캐릭터로 하면 지금처럼 그렇게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49 맞나? 0x49 0x50 0x49 0x51 요 4개를 받았잖아요. 그럼 아마 이 0x49라고 된 거를 변수에 집어넣기 위해서는 바이트로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되겠죠. 바이트 데이터 1은 요거고, 바이트 D2는 요거고, D3는 요거고, D4는 요거다고 할 때 요거를 그냥 시리얼 모니터에 출력하게 되면 얘가 숫자로 출력이 됩니다. 10진수로. 그런데 얘를 출력할 때 캐릭터로 형변환해 가지고 D1을 출력하면 0x49에 해당하는 아스키 코드가 출력이 돼요. 아마 0x49가 제 기억하기로 아마 얘가 숫자 0일 건데요. 뭐 확실한가는 모르겠습니다. 0이 출력이 됩니다. 이거는 0, 1, 0, 2 0, 1, 0, 2가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런 수신한 데이터를 요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R이 랄랄랄랄랄라 이렇게 된다면 전체 그 모드버스 리스폰스 받은 데이터 프레임 중에 전부 다가 데이터는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데이터라면 0, 1, 2, 3, 4, 5, 6 배열로 어차피 되어 있을 거잖아요. 얘를 꺼내 와가지고 전부 다 0, 1, 2, 3, 4, 5, 6번에 들어있는 그 알맹이를 캐릭터로 변환해서 해석하시면 방금 말했던 결과물을 찍어낼 수 있을 겁니다. 혹은 요 루프를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이게 리스폰스 받은 데이터 프레임이라면 배열의 인덱스가 여기가 0번이 될 거고 전체 받은 데이터 개수가 15라고 해보겠습니다. 전체 16개를 받았는데 순수 데이터가 들어있는 여기 이제 데이터라고 할게요. 데이터가 시작되는 위치가 6이고 끝나는 위치가 10이다. 이렇게 했으면 for 루프를 돌리는 겁니다. for int i는 이제 6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6이고 i는 10보다 크거나 작거나 같을 때까지 도는 거죠. 이렇게 루프를 돌려가지고 비어있는 문자열을 요거 이전에 하나 선언을 하는 겁니다. 스트링 데이터라는 걸 딱 선언을 딱 이렇게 해두고 위에 요 루프 안에서 요렇게 쓰는 겁니다. 데이터 플러스는 데이터에다가 하나씩 추가를 하는 건데 얘가 이 배열 이름이 그냥 리스폰스라고 할게요. 이 배열이 리스폰스라는 이름을 가진다면 리스폰스의 i번째 들어있는 값을 여기 앞에다가 캐릭터로 형변환해서 여기다가 붙여라. 이렇게 하면 만약에 이 데이터에 저런 식으로 보냈다면 이렇게 아스키 코드로 출력할 수 있겠죠. 제 생각에 모드버스 리스폰스 데이터를 아스키 코드로 보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 전등이 잠깐만요. 이 조명이 왜 되냐. 자, 오늘 예제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신버전 가지고 계속 작업을 할 건데요. 오늘 로칸다가 0.1.2 버전까지 했잖아요. 요거 버전을 계속 올려가지고 예제를 계속 만들어 나갈 거니까요. 그것도 명심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알리 캠핑님처럼 뭔가 좀 이렇게 나로서는 뭔가 지금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난관에 봉착을 했다 하시는 분들은 노칸다의 오픈톡방 준비가 되어 있고요. 거기 굉장한 전문가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카카오톡에서 심심한 노칸다 검색하셔서 직접 들어오실 수 있는 분들은 참여하시면 되겠고, 그렇게 하시는 방법 모르겠다 하시면 제 유튜브 채널에 스마트폰으로 접속하신 다음에 커뮤니티라는 탭이 있습니다. 그거를 딱 누르고 아래쪽으로 스크롤을 조금만 샥 이렇게 내려가 보시면 제가 링크를 하나 달아놓은 게 있는데요. 그거 누르시면 카카오톡이 설치가 되어 있으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단톡방에 들어오게 될 거니까 그렇게 들어오셔가지고 꼭 저가 아니더라도 여러 사람하고 소통하면서 문제점을 풀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자기가 구현한 이 코드 이따만큼 업로드 해두고 해결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곤란해요. 문제점은 항상 뾰족하게 요만하게 만들어 가지고 요거 맞습니까? 라고 물어봐야지 과학수사대가 아니거든요. 어디가 문제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것보다는 이게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습관을 항상 들이셔야 됩니다. 어디가 문제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했습니다. 아두이노 멀티태스킹, 그거는 뭔지 제가 좀 파악을 해봐야 되겠네요. 아두이노 멀티태스킹. 그리고 이동이 됐다. 이리 와. 자, 요 타이밍에 조금 뜬금없긴 없지만 좀 뜬금없는데요. 지금 노칸다의 꼬꼬부하기가 카메라 테스트 중이거든요. 그거 잘 되고 있나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멈췄네. 카메라가 좀 이렇게 짱짱하게 오래 버텨줘야 되는데. 멈췄네요.
아... 여러 가지 일을 그냥 쪼개가지고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딜레이라는 함수만 안 쓰면 나름대로 그것도 멀티태스킹이라고 볼 수 있죠. 딜레이라는 함수를 쓰는 순간부터 이제 멀티태스킹이 안 되는 겁니다. 먼지 센서로 펜을 구현하시는 펜 작동하시는 거를 하는데, 먼지 센서를 무엇을 사용하시죠? 먼지 센서 값 측정하는 데에 그 인터벌이 있나요? 한 2, 3초, 10초 동안 측정해야 된다. 이런 규칙이 있다면 아마 제 생각에는 이런 느낌으로 코드가 짜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루프 펑션 안에 여기다가 미세먼지 값 측정한다. 측정 값이 얼마 이상이면 펜이 작동된다. 딜레이 10. 요런 느낌으로 돼 있지 않나요? 미세먼지 값 측정한다는 이 루틴이 10초마다 한 번씩 반복이 된다. 왜냐면 이 미세먼지 측정하는 값도, 이 미세먼지 측정하는 간격도 너무 빠르면 안 돼가지고, 뭔가, 리퀘스트 보내가지고 리스폰스 받든지, 일정한 인터벌로 하든지, 뭐,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 요거는 좀 기술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타이머를 사용하셔도 되고, 타이머를 하셔도, 이란, 타이머 라이브러리를 사용한다. 타이머 라이브러리는 조금 전에 제가 볼링크 할 때도 보여드렸죠? 요게 볼링크 타이머인지만 아두이노 타이머도 별도로 있어요. 사용하는 패턴은 이거랑 똑같습니다. 타이머 선언하고 타이머가 해야 될 일 선언해주고 몇 초 간격으로 타이머가 뭔가 한다. 요렇게 한 다음에 요 안에다가 할 일에다가 그걸 적어주시면 되겠죠. 미세먼지 값을 측정한 다음에 그 값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고 요렇게 되면 요렇게 한다. 그런데 그 딜레이를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주게 되면 이제 근데 그렇게 해놨다고 해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어차피 펜 작동하는 거야 뭐 켜는 거랑 끄는 거밖에 없으니까 1초 정도 뭐 늦게 켜진다고 그렇게 답답할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여기서 만약에 다른 잡이 있으면 곤란해지겠죠. 요거는 요거대로 하는데 예를 들어 여기서 이제 10초 딜레이가 이렇게 걸리는 와중에 한 가지 잡을 더 해야 된다. 뭐 블루투스 데이터를 수신해서 뭐 트로트를 켠다. 뭐 하여간 뭐 요런 잡이 하나 더 있다면 얘는 요 딜레이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요 잡하고 요 잡은 공존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펜 모터의 가감속. 오늘 범준님도 계시고 자주 보는 아이디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이제 방과후 활동 시간은 정은호님의 고민사항을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좀 구체적이지 않아 가지고요. 자, 제가 화장실 갔다 올 동안 좀 구체화를 시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제 느낌에는 이렇습니다. 루프 안에 이 딜레이를 딜레이가 있어서 멀티태스킹이 안 되는 상황이 아닌가.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아, 그리고 441편은 끝났습니다. 아, 조금 전에 끝났습니다. 짜잔. 자, 답이 나왔나요? 끊기는 감이 있으시다. 그렇다면 일단 정은호님이 쓰신 코드에 루프 안에 요 딜레이라는 게 있는가 없는가 그것만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딜레이라는 함수를 단 한 번이라도 썼다면 요 딜레이라는 함수만 빼는 작업을 하면 돼요. 아, 그래요. 그렇다면 제가 저번에 타이머 라이브러리를 해놨던 것 같은데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두이노 타이머 있네요. 기억은 안 나지만 밀리스로 해도 되죠. 그렇다면 요거는 이제 블링크용으로 쓰고 한 놈 더 해가지고 제가 잼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오늘은 월요일이라서 기분이 좋으니까요. 그런 거는 시나리오를 이렇게 좀 만들면 되죠.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뭐를 하실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 일단 느낌적으로는 보자. 일단 눈치껏 봤을 때 사람이 이 눈치가 빨라야 되거든요. 녹한다가 눈치가 아주 빠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대충 봤을 때 LED도 돌리고 하니까 뚝뚝 돈다. 미세먼지 센서 값으로 속도 제어를 한다. 일단 기본 골격은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
자, 문제가 되는 코드가 이거거든요. int sensor 데이터에다가 랜덤한 값을 또 한번 잡아보죠. 자, 100 사이에 랜덤한 값을 뽑아서 자, 센서 데이터를 1초 간격으로 프린트 하겠다. 이 코드를 딱 돌리면 자, 이렇게 이제 센서 데이터가 출력이 되겠죠. 자, 센서 데이터가 출력이 되는데 요때 센서 데이터를 측정하는 간격이 이제 10초라고 가정하면 10초라고 가정하고 여기다가 한 가지 롤을 더 주는 겁니다. if 시리얼이 available 하면 이 시리얼 입력 구문이죠. available 그 리드 스트링 until은 큰 알케미스트리님이 쓰신 거는 어떤 그 문제의 소지가 있긴 한데요. 규칙만 정확하게 지키면 저 딜레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거 보여드릴게요. 데이터는 serial.read string until 종료 문자를 역/r로 잡는 겁니다. 캐리지 리턴이라고 부르는 거죠. 요거일 때 데이터를 시리얼 모니터에 출력해라. 그죠? 그러면 요런 일하고 요런 일을 동시에 루프에서 진행하는 형국이 되는 건데 요 딜레이가 이제 문제가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한번 보여드리죠. 그리고 시리얼 모니터에 요거 라인 엔딩 없음을 캐리지 리턴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10초에 하나씩 센서 값이 튀어나오겠죠? 여기다가 안녕하세요 녹한다입니다. 자, 일단 센서 값 하나도 안 나왔죠? 33 나오고 제가 전송 누르면 저 말이 여기 언제 찍히는지 한번 봐보세요. 새로운 센서 값이 찍히는 그 타이밍에 나올 겁니다. 그죠? 10초간 딜레이가 걸렸기 때문에 버퍼 안에 들어가 있던 게 10초 뒤에 튀어나온 거죠. 맥시멈 10초가 걸리는 거죠. 이렇게 하면 재수가 좋으면 바로 나오지만 재수가 없으면 최악의 경우 제가 입력한 저 말은 10초 뒤에 나오게 됩니다. 요거하고 요거 두 개를 나는 멀티태스킹처럼 동작을 시키겠다 라고 한다면 규칙이 있었죠. unsigned 이거는 그냥 외우십시오. unsigned long t 그냥 변수 이름도 외우십시오. t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요 딜레이를 이제 빼는데 10초에 관여된 놈이 요 놈들이죠. 10초라는 저 딜레이의 구속을 받는 놈들이 얘인 겁니다. 그죠? 그럼 요 딜레이를 딱 빼고 여기 위에다가 if 밀리스 빼기 t가 만 이상이라면 10초 이상이라면 요 부분을 실행을 하고 t에다가 밀리스 값을 집어넣어 준다. 요 밀리스 값은 변수로 치환해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게 그거죠. T2에다가 밀리스를 집어넣어주고 요거를 T2로 치환해도 상관없습니다. 그게 그거니까요. 그죠? 요렇게 하면 요 루프는 10초에 한 번마다 콜 되니까 제가 입력한 데이터는 여기에 관계없이 따따따따 출력이 되는 겁니다. 한번 보여드리죠. 자, 지금 뭐 막 기다리고 있겠죠. 10초 동안. 안녕 녹한다 포에버. 제 뜨는 거하고 전혀 관계없이 튀어나오는 거잖아요. 나는 나고 너는 너다. 그죠? 아무 상관없잖아요. 요런 골조를 이제 만들어 나가시면 되는데요.
오히려 라이브러리 쓰시는 것보다 요거 하는 게 더 간단할 수도 있습니다. 단,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돼야 되는 그 잡이 3개 이상이면 얘도 만만하지 않거든요. 그럴 때는 타이머를 쓰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데, 별로 어렵지는 않은 상황인데, 정은호님의 어떤 문제사항이 정확히 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딜레이를 막 아무 때나 지운다고 능사는 아니고요. 딜레이를 뺄 때는 걔가 하던 일을 다른 걸로 대체를 해줘야 되는데, 아니시면 지금 구현하시고 있는 그거를 이제 하고 계시다니 계속 발전을 시켜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요게 이제 이렇게 추라이를 해봐야 해결 방법이 나오는 거니까요. 일단 요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시다 보면 감이 조금씩 생기실 겁니다. 됐네요. 자, 다른 질문 없으시면 이제 조금 있다가 녹화한다는 도망을 가도록 할 거고요. 이제 블링크 들고 오긴 왔는데 막상 쉬운 대신에 자유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네요. 뭔가 아두이노에서 생산된 데이터를 블링크 쪽에서 받아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라고 봤을 때 그냥 그래프 출력하고 게이지 출력하면 땡이고, 블링크가 ESP8266에서 뭐를 할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 그냥 버튼 누르고 뭐 요 정도가 땡이니까, 사실 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적인 어떤 개념이 상당히 협소해 가지고요. 뭐 예제 만들 게 별로 없네요. LED 제어하고 LED 대신에 릴레이 바꿔 가지고 릴레이 제어하고, LED 밝기 제어하는 것 대신에 모스펫 연결해서 DC 모터 속도 제어하고, 뭐 그 정도가 끝일 것 같네요. 딜레이는 그냥 간단하게 쓰라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쓰면 안 돼요. 자, 제가 여기 적어 놓을게요. 딜레이를 쓰는 사람은 초보이다. 나는 딜레이를 써야 뭔가 구현이 된다. 아직 초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초보. 딜레이를 안 쓰니까 해결이 안 된다. 아직 초보인 겁니다. 조금 더 학습을 하셔야 되고, 다 딜레이 써요? 그러면 할 말 없네요. 근데 딜레이를 대신해서 쓸 수 있는 대안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 대안을 빨리빨리 익혀두시는 게 좋겠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껐네요. 자, 아두이노 타이머라는 또 라이브러리가 있거든요. 얘가 맞는 거 저번에 이상해가지고 다른 거 다운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아마 맞을 겁니다. 요거 딱 골격 똑같잖아요. 타이머 만든다. 1번 타이머가 할 일을 지정한다. 2번 타이머에다가 해야 될 일을 물려준다. 3번 4번 루프에다가 타이머 작동시키는 틱이라는 함수를 호출해준다. 요걸 골격하고, 조금 전에 블링크에서 하던 짓거리하고 완전 똑같죠. 블링크에도 잘 보시면 타이머를 선언한다. 타이머가 할 일을 지정한다. 타이머에 해야 될 일을 연결해준다. 타이머런을 호출해준다. 뭔가 사용되는 작성되어 있는 형태는 조금 다르지만 기본 골격은 똑같잖아요. 그럼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타이머는
팬의 작동 상태를 체크해서 꺼지고 켜진다. 타이머 2는 뭐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해서 팬을 구동한다. 요거 3는 또 뭐가 있을 수 있죠? 비닐하우스 뚜껑이 열렸냐 닫혔냐를 측정한다. 뭐 대략 요런 3가지 잡이 있다면 해야 될 일을 이제 함수로 구현해 가지고 요 타이머에다가 물려주고 몇 초 간격으로 반복할 거다라고 해주면 타이머 1, 2, 3가 지들 알아서 막 이렇게 돌아가게 될 겁니다. 막 알아서. 요렇게 하시기 싫다면 또 다른 전략이 이거죠. 지금 이제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이건 것 같습니다. 밀리스라고 하는 거 쓰는 거는 이제 오케이인데 밀리스라고 하는 거를 2개 이상 쓰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그럼 얘가 이제 이 경우는 2개면 되겠죠. 자, 2번, 3번. 시간을 잡아놓는 변수 3개를 만들어 두고 얘는 얘대로 돌리고 얘는 T2로 돌리고 얘는 T3로 돌리면 되는 겁니다. 요게 나름대로 아두이노에서 말하는 스레딩이죠. 멀티태스킹 같은 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얘는 10초에 한 번마다 해가지고 뽑아가지고 제가 동시다발적으로 돌아가는 거 보여드릴게요. 10초 루프. 얘는 2초 루프로 잡겠습니다. 2초마다 한 번씩 하는 거고 얘는 5초 루프. 5초마다 하는 거고 요렇게 이제 짬뽕으로 돌리는 거죠. 이제 변수 이름만 잘 이렇게 해주시면 얘가 막 섞여가지고 막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자, 이제 여기까지 해놓고 녹한다는 이제 쿨하게 도망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초 루프는 2초마다 하고 5초 루프. 5초 루프 2개 뜰 때 10초 루프 하나 나오겠죠? 그죠? 5초 루프 2개 뜰 때 10초 루프고 2초 루프가 5개 튀어나오면 10초 루프가 또 하나 튀어나오겠죠? 그죠? 그 와중에 제가 입력하는 것도 그 딜레이 안 걸려있죠? 지는 지대로 얘는 얘대로 나는 나대로 이렇게 지갈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경로가 3개 있다고 보면 되겠죠? 요게 1번 잡, 1번 잡, 2번 잡, 3번 잡, 4번 잡인데 요 사이에 어느 하나든 딜레이가 걸려있게 되면 그 밸런스가 무너지겠죠? 그러니까 루프 안에 2개 이상의 작업이 들어갈 경우에는 딜레이를 쓸 수 없는 게 그 이유입니다. 그렇잖아요? 요 중에 어느 하나라도 딜레이를 쓰게 되면 나머지 애들은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안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참고해 주시고 자, 제가 예제를 잘 저장을 해놨나 모르겠습니다. 요거는 저장 안 한 것 같네요. 제일 마지막에 했던 거 요거 0.1.2 버전 441-9번 헷갈리니까 이렇게 적어놔야 되겠네. 구예제와 ESP8266 코드가 같음. 일
되겠다. 자, 그러면 뭐 별다른 의견 없으면 이제 오픈톡방 이용해 주시면 되겠고, 월요일에 441편의 녹화단은 여기서 도망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입니다. 커트.